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과학창시대에 사는 진로 멘토링 TV 오늘 5월달 오늘 ICT 특집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분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빅데이터, 핀테크, IoT, 사물 인터넷. 요즘 굉장히 세 분야 다 핫한 이슈들이죠. 그래서 오늘 세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대학생 MC들이 대학생의 관점으로 궁금한 것들을 리허설 없이, 저희는 리허설 없습니다. 바로 돌직구 날리면서 1시간 동안 앞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전체 PT를 맡고 있는 지식 큐레이터 고우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진행 맡을 두 분의 MC분들 각자 자기소개 좀 하죠. 네. 나이 같은 거 말하지 마요. 관심 없으니까. 진부하지 않게 개성적으로. 자, 먼저. 네, 안녕하세요. 대학생들의 궁금한 속을 풀어주기 위해왔습니다. 청심한 대시원 임동환입니다. 오케이. 부담돼. 네. 융복합 인재를 꿈꾸는 마음이 답답한 취준생 문과생 박예솔입니다. 네, 좋습니다. 4학년이에요? 취준생이면? 4학년? 네. 그렇구나. 모두 4학년. 네.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이 스튜디오에서 매주 월요일날 CEO 토크를 해요. CEO 분들이랑 토크를 하는데 그때 이제 학생들도 MC를 보기도 하는데 MC 보다가 취업도 돼. 그 회사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지금 MC 잘 보면 이 세 분의 회사에 나중에 취업이 될 수 있어. 모르는 거야. 인생이란 거 모르는 거야. 그렇지. 오늘 잘해봐. 근데 지금 오늘 질문을 잘해야 될걸? 그냥 맹한 질문하면 안 돼. 한번 해보세요. 한번 도전해봐. 오늘 굉장히 좋은 기회예요, 이거는. 네. 자, 그러면 오늘 세 분의, 오늘 게스트님들 각자 자기 소개를, 일단은 각 분야별 그것이 무엇인지 정의 좀 내려주시고요. 너무 어렵지 않게요. 학생들 관점에서. 그 다음에 그 분야에서 어떤 걸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죠. 먼저 장동임 부터. 네, 장돈입니다. 저는 테라데이터 부사장이고요. 테라데이터는 빅데이터 하는 회사고, 빅데이터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빅데이터를 얘기를 하는데, 한마디로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그 기업의 의사결정하는데 활용하는 것이 빅데이터입니다. 그런데 빅데이터는 빅자 빼놓고 데이터만 한다 하더라도 대단히 많은 부분들을 포함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경영이라든가 또는 도메인 나리지라든가 또는 기술이라든가 분석이라든가 해서 대단히 많은 그런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요. 빅데이터의 전문가가 된다는 거는 이 중에 하나지 이게 빅데이터 전체에 대한 전문가는 아닙니다. 저는 옛날에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미국에 이민을 갔어요. 그래서 미국 가서 뭘 할까 고민을 여러분처럼 하고 가서 우연하게 제가 이제 IT를 하게 돼서 그때부터 IT를 하게 되고 저는 이제 직장을 미국에서 다니면서 밤에 또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밤에는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를 했고 낮에는 이제 컴퓨터 쪽 일을 하면서 지금까지 IT를 한 30년 이상 해 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96년에 왔었고 그때부터 지금 데이터에 관련돼 있는 일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근데 데이터 96년부터 거의 20년간 네. 데이터에 관련된 일을 하신다는데 데이터의 어떤 점이 이렇게 매력적인 거예요? 이 데이터라는 게 사실은 현장의 기록이잖아요. 네. 뭐 카드를 쓰든 뭘 기록을 남든 그러면 그게는 이제 시츄에이션이 있는 거죠. 그 데이터는 항상 저는 데이터는 사연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사연을 데이터는 가지고 있는데 분석이라는 거는 그런 사연들을 쭉 모아가지고 트렌드라든가 포캐스팅이라든가 시뮬레이션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가 생각보다는 무지하게 재밌습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살아있는 데이터를 좋아하시겠네요. 뭐 데이터는 다 살아 있어요. 네. 네. 야, 우리가 보면 그냥 데이터인데. 네. 자, 그러면 장 대표님.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장효빈입니다. 저희 회사 주식회사 에이스탁은요. 어떻게 보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원하는 좀 더 쉽게 주식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해답을 제시하고 또 그런 솔루션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기업입니다. 흔히 생각하시는 핀테크라고 하는 기업이 뭐 그런 분야가 파이낸스와 테크가 결합된 어떻게 보면은 금융과 관련된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게 굉장히 어렵다면 어렵지만 또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미국부터 시작된 여러 가지 큰 변화가 한국으로 넘어오면서 최근에는 핀테크 기업에 대한 관심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뜨거운데요.
일단은 그 중심에는 몇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쉬워야 되고, 두 번째는 빨라야 되고, 세 번째는 도움이 돼야 되는데, 이 세 가지가 충족되는 서비스가 아직까지 국내에는 많지 않습니다. 대기업들이 많은 시도를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분야를 하고 있지만 저희는 그 중에서 증권과 관련된 니치마켓에서 7년째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국내에 있는 많은 대기업들과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여러 서비스들을 내놓고 있고 또 반응이 상당히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결국에 인간의 본질적인 그 심리와 또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누구나 다 돈을 벌고 싶고 또 부자가 되고 싶다는 심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핀테크라는 그런 분야를 선택했고 계속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이제 갑자기 네. 궁금해진 게 그렇게 그 개인 투자자들이 뭔가 뭐 돈을 벌 수 있게 네. 도와주시잖아요. 네네. 그만 그러지 말고 본인이 그냥 돈 많이 벌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뭐 그때 고민스럽게 네. 다른 사람을 도와주세요. 맞습니다. 그 기술로 그냥 본인이 돈 많이 벌고 행복하게 살지 그냥. 그런 질문도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네. 또 네네. 최근에 저희가 직접 증권사 인수를 시도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해주시는데 실제로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아, 네. 직접 저희가 그동안 쌓았던 노하우를 가지고 저희 직접 자산을 운영하고 또 더 네. 많은 분야에 진출하려고 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긴 한데요. 일단 그 뭐 앞에 계시는 분들도 다 대학생 분들이니까 아시겠지만 명강사가 있어요. 가끔 보면은 이제 뭐 본인이 굉장히 열심히 공부해서 학력도 좋고 또 다른 사람한테 지식을 잘 전달하는 반면 또 다른 사람한테 충분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데 본인은 실제로 뭐 그 영역에서 못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그렇죠. 대상의 분들은 또 저희가 모시고 와서 스타를 키우면서 명강사가 될 수 있도록 만들고 또 실제로 운영을 해서 잘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 영역을 계속 키워갈 수 있도록 네, 네. 회사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앱세트 운동법의 김규호 위원님, 네, 네. 전문위원님. 네. 예, 안녕하세요. 김기호입니다. 반갑고요. 저는 어떻게 지금 말씀하신 거 듣고 나서 이렇게 지나간 세월을 반추해 보니까 제가 한 일이 결국 기술을 가지고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 쪽에 있었던 것 같아요. 분야가. 네네. 예, 어떤 쪽이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게임 그러면은 게임이 사실은 굉장히 기술의 집약적인 파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소프트웨어는 이제 그 기능만 충족하면 되는데 네. 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그걸 플레이하면서 와 재밌다 그렇죠. 라고 해야 끝나다 보니까 좀 정도가 깊었는데 그것도 본질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없어도 되는 건데 사람이 즐겨하는 그런 거였던 것 같고 그다음에 그 뭐랄까 포탈 쪽도 보게 되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없어도 되는 것 같은데 있으니까 막 재밌고 즐겁고 한 그런 면이 있잖아요. 사람 엮어주고 그리고 지금 이제 작년부터는 어떻게 하다가 이제 그 검색하시면 나오는데 그 밸브의 신이라고 하는 게 아마 검색하시면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연히 그냥 집에 문제가 있어갖고 이거를 이렇게 중학교 2학년 때 그 땜질하던 느낌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결과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분들은 이제 IoT라고도 불러줘서 아 이게 IoT구나라고 거꾸로 저는 보는 입장인데 저는 사실은 그거를 재미로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런 것도 할 수 있구나. 내가 이 문제 풀었구나. 그 예를 들어서 작은 예만 들게 되면은 추운 걸 따뜻하게 하는 기본인데요. 보통 뜻밖에도요 2월 3월 달에 더 춥습니다. 집이 네. 쓸쓸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제가 만든 그걸 가지고 2월 3월 달에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게 됐어요. 이게 제일 즐거운 거예요. 네. 그래서 와이프한테 물어봤어. 어땠어? 그랬더니 좋았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떤 기술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를 좀 더 기분 좋게 하고 편안하게 행복하게 하는 거 그게 어쩌면 제가 지금 하는 일인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뭔가 기술과 우리의 일상을 잘 네. 접목시키는 그죠? 예. 네, 우리 주변에서부터. 굉장히 구체적으로 네. 비록 작지만 그게 참 사람의 마음을 좋게 하잖아요. 네. 그런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참 좋은 것 같은데요. 네. 그걸로 이제 어떻게 돈을 또 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돈이 될까요, 그게? 그게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네. 참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은 되게 드라이한데요. 네. 어떻게 보면 돈을 버는 거는 핀테크가 돈을 벌고 실제로 빅데이터가 돈을 벌어요. 왜냐하면은 그쪽에 돈 못 버네요, 지금. 근데 사실은 제가 지금 관심 갖고 하는 것들은 재밌잖아요. 네. 근데 이쪽은 돈을 버는 게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요. 왜냐하면 이거를 이렇게 뭐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뭘 하고까지는 굉장히 많은 전략과 이게 필요한데 네. 쉽게 말하면은 단순히 접근하면 안 되고 이거를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고 또 어떤 일종의 문화랄까 아니면 그룹을 지어서 이렇게 움직여가는 거지 네. 혼자서 열심히 한다고 버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네. 근데 굉장히 분명한 건 재미가 있다. 네. 요즘 대 추세가 보면 뭔가 재미가 있으면 나중에 돈이 좀 따라오는 적어도 먹고는 사는 네. 이제 그런 시대가 오는 것 같아서 네. 예,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 그 대학생들한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네. 대부분의 이 대학생들은 뭘 주냐면 그거에서 돈을 연봉이 그렇죠. 얼마냐. 그렇죠. 네. 여러분들이 그 세월이 지나가면요, 여러분들이 진짜 한 20년 후에 여러분들이 지금 선택하는 돈 많이 버는 그 직업
뭐 판사 뭐 등등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기술이 발전하면서 법에 대한 그런 전문가라는 게 다 컴퓨터나 인공지능을 가진 사람한테 네. 하면은 없어지거든요. 그런 그렇죠. 것들은. 네. 그래서 자기 좋아하는 거를 선택을 해라 하는 게 이제 지금 꼭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네. 그렇죠. 자, 그럼 이제부터 그 세 분의 순서대로 우리 MC들이 이제 준비한 질문들이 있거든요. 하면서 먼저 장동균 대표부터 한번 부사님부터. 아, 네. 네. 그 이제 실제로 빅데이터라는 개념이 조금 어렵잖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 학생들의 입장에서 빅데이터를 배우면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아니면 빅데이터가 실제로 어떻게 사업에서 활용되고 있는지 좀 알려주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취직하면은 열심히 코딩 하겠죠. 빅데이터, 데이터를 처리하는 그런 분야의 코딩을 하겠는데 빅데이터를 가지고 기업은 어떻게 활용하느냐. 결정적으로 넷플릭스라는 회사 아시죠, 이렇게. 아, 여기 잘 몰라요. 여기 학생들이요 수준이 의외로 낮아요 지금. 네, 너무 높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원래 TV는 아세요? 원래 TV나 무슨 뭐 이런. 네, 그게 네. 드라마 잘 알아요. 드라마 잘 알아요. 드라마. 그리고 드라마 잘 알지, 연예 소식 잘 알지만 아. 넷플릭스를 잘 몰라요 그런 거 잘. 그러면 하우스 오브 카드라는 미드 아세요? 그거 들어봤어요? 그 넷플릭스가 만든 그거예요. 이 시리즈가 3개 시리즈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중에 13개 시리즈 1에 1,000억을 투자를 한 것 때문에 이제 대박이 났는데 넷플릭스라는 회사는 인터넷으로 영화를 보는 그런 회사인데 유료로, 그죠? 유료로 보는데 네네. 이 회사가 블록버스터라고 하는 정말 옛날에 어마어마하게 큰 비디오를 빌려주는 그 회사를 체인점을. 한 방에 날렸어요. 어떻게 날렸냐? 사람이 영화를 보게 되면은 그 다음에 보면 나 같은 사람이 어떤 영화를 볼까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추천을 해줬어요. 그래서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추천에 의해서 넷플릭스 안에서 돌아가는 추천 엔진에 의해서 나온 그런 영화를 70%가 봤어요. 아, 네. 그러니까 만약 이런 그 빅데이터가 없었더라면 넷플릭스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요새 어저께 그저께 뭐 마윈이 IT는 지나가고 DT가 왔다. 네. IT는 아실 거고 DT는 데이터 테크놀로지. 네. 그래서 현대의 그 기업 경영에 빅데이터라는 거는 뭐 결정적으로 필요한 거죠. 자, 근데 그 데이터는 아까부터 데이터는 뭐 부사님도 96년부터 데이터를 쭉 다뤄오셨잖아요. 근데 데이터는 옛날부터 존재했던 건데 왜 요즘 와서 그 빅데이터가 크게 이슈가 되는 이유는 뭡니까? 요즘 와서 빅데이터 이슈가 되는. 요새는 이유가 이제 인터넷, 그 다음에 모바일, 네? 스마트폰, 네. IoT 이런 게 이제 다 빅데이터를 양산하는 기계이거든요. 아,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 혹시 옛날보다는 뭐 수십 수백 배가 이제 나오니까 또 네. 그거를 처리할 수 있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가 나와서 옛날에도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는 분명히 있었지만 지금 이런 이 말하자면 센세이션한 거죠. 말하자면 패션이죠. 그래서 데이터 분석은 옛날에도 있었으나 빅데이터라고 얘기하면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 빅데이터를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유명해진 거죠. 네. 프린스ip은 옛날이나 지난 똑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뭐 그러니까 이해하자면 데이터가 옛날보다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서 나오는 거고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분석할 수 있는 뭐 환경도 툴이나. 되게 좋아졌고요. 그렇죠. 네네. 저는 빅데이터라는 거를 처음 본 게 2년 전에 군대에서 신문 읽다가 빅데이터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봤거든요. 근데 그만큼 빅데이터라는 게 그 이전에 방금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좀 듣기 어려운 그런 단어라고 생각을 해요. 부사장님께서는 빅데이터라는 걸 언제 처음 접했고 그 당시에 생각이 좀 심정이나 이런 게 어땠는지 되게 좀 궁금해서요. 뭐 또 하나 나왔나 보다 지금. 저는 뭐 이렇게 이게 IT라는 게 저는 처음에 이제 그 여러분 만날 때 어떤 퀘스천이 있었냐면 요새는 뭐가 일어날까? 저는 이제 옛날 메인프레임 그렇죠. 시대니까. 그다음에 뭐 클라이언트 서버 막 얘기를 해서 그건 또 뭐지? 뭐 다운사이징 뭐 RDB 뭐 이런 게 뭐지?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30년 동안 했어요. 그러니까는 빅데이터 그게 그거구나. 그래서 얘는 얘다라고 이제 네. 안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그렇죠. IT 트렌드라는 게. 네. 그래서 뭐 처음 보면 와 이게 새로운 거구나라고 얘기를 하지만 옛날에 다 이미 다 해놓은 거예요. 그 중에 하나에서 이번에는 이쪽으로 왔구나라고 하는 거지. 요 다음에 어떻게 할지도 알아요. 이게.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뭐가 쌓이면 보인다는 거죠. 지금은 이제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빅데이터 다음은 뭐가 나올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퍼스널 빅데이터가 퍼스널 빅데이터? 제가 볼 때는 이제 스마트폰이 앞으로 이제 굉장히 강력해지거든요. 네. 지금도 뭐 옛날에 비해서는 어마어마한 그쵸. 이제 그 이 CPU가 네. 있는데 뭐 스마트폰이 64코어에 1TB 뭐 이런 머신이 제가 보기에는 10년 이내로 올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뭐가 당기느냐? 그 인공지능이 거기에 당기겠죠. 네. 그다음에 개인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기록이 그 스마트폰에 안에 담길 그쵸. 겁니다. 네. 그럼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내가 은행에서 돈을 얼마를 썼는지, 얼마가 이체가 됐는지, 네. 누구한테 내 카드를 어떻게 썼는지, 뭐 이런 모든 기록, 내 건강 운동한 거, 뭐 이런 게 다 거기 들어가겠죠. 내가 만난 여자들 뭐 다 있겠죠. 사진도 있고, 그렇지. 타투한 여자들 제가 다 위험한데? 있겠죠. 네. 근데 이 기록이 어떻게 되느냐? 이 안에서 이제 분석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빅데이터가 기업을 위한 그렇죠. 그 데이터인데 그것이 퍼스널한 그렇죠. 빅데이터 분야로 이제 갈 거다. 네. 맞춤형으로. 네. 아, 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퍼스널 헬스, 퍼스널 파이낸스, 그렇죠. 뭐 이런 뭐 퍼스널 성격 컨설팅, 뭐 네. 연애 컨설팅 이런 게 이제 스마트폰에서 다 가능하죠. 그러면 다-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빅데이터는 누가 가질 수 있는 건가요? 나도 내 빅데이터를 가질 수 있고 기업도 가질 수 있고 정부도 가질 수 있고 이러면 공유도 되는 거고 이게 그게 좀 애매해요. 소유권이- 그러니까 만드는 건 내가 만들어요, 그죠? 내가 돌아다니고 내가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스마트폰이 관해서 되게 많은 데이터를 이제 양산을 하는데 이게 누가 가지고 있느냐? 일단은 스마트폰을 만든 그 이 전자회사, 네. 네. 그 이제 애플이나 뭐 어떻게 삼성이나 좀 가져가죠. 네. 이 안에 있는 OS를 만드는 회사, 구글이나 어떻게 해서 이게 들어가죠. 그다음에 내가 걸치는 이제 통신사 당연히 가져가죠. 소셜 뭐 네, 내가 소셜 미디어 하면 가져가죠. 그러면 이거를 내가 만들었긴 했는데 이걸 내 데이터다 내놔라 이렇게 할 수가 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데이터의 소유자가 누구냐라는 게 아주 사회적인 게 사실은 큰 문제. 담론이에요, 담론. 이게. 그렇겠다. 그래서 우리가 민주화 사회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 뭐 긍정, 뭐 이런 거 얘기했듯이 데이터에 관한 부분들은 사회적인 담론이 이루어져서 좀 더 좋게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우리가 문명에 이게 다 그렇듯이 뭐 칼도 그렇고 대포도 그랬듯이 이게 가치 중립적이란 말이죠. 네네. 그래서 그거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뭐 사회적인 모든 사람들 참여자들이 디스커션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도 요즘 보면 구글, 네이버, 뭐 페이스북 엄청나게 돈을 버는 회사들이잖아요. 급성장한 회사들인데 네. 사실 그게 우리들이 데이터를 넣기 때문에 성장하는 거거든요. 우리들이 컨텐츠 만들어줬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들한테는 한 푼도 안 주고 있고, 그죠? 정책이 바뀔 때 우리한테 미리 알려주지도 않고 허락을 안 받더라도. 근데 그것이 좀 뭔가 불공정한 거 아닌가? 저는 앞으로 이제 담론이라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는 뭔가 이런 기업이 나올 것 같아요. 뭐 이런 네트워크 사용자들한테 뭔가 이익이 나오면 그 이익을 좀 분배해주면서 또 뭔가 정책 같은 거 협의하는 그런 데가 나오지 않을까도 생각도 드는데. 꼭 필요하죠. 그렇죠. 네. 근데 또 반대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서비스를 유지하는 데는 수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일반적으로 검색을 통해서 뭐 여기 계시는 분들도 맛집도 찾아가고 쇼핑도 하시고 여러 가지 지식을 얻어낼 텐데 그 지식을 쓰는 거에 대한 물론 데이터 비용은 저희가 내지만 뭐 사용하는 네이버 사용료, 뭐 네. 구글 검색 사용료 이렇게 내지는 않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하나씩 기업과 소비자가 주고받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네. 그 중에서 좀 더 편하게 쓰거나 고도화시키고 싶은 사람은 뭐 유료로 돈을 내고 쓴다거나 뭐 추가를 한다거나 기능을 자기에 맞게 좀 개발한다거나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당분간은 그런 시대는 오지 않지 않을까. 네네. 뭐 저는 사장으로서 원하는 바이기도 하고요. 근데 저도 사장으로서요. 네. 사장으로서 저는 이제 네. 요새 공유경제 있지 않습니까? 네네. 에어비앤비라든지 뭐 우버라든지 그쵸? 네. 저는 기업가로서 아주 냉정하게 네. 저는 오히려 내 이익을 그 사용자들한테 주는 게 그렇죠. 그게 오히려 저는 엄청난 경쟁력이 될 거다. 네. 왜냐하면 사용자들의 충성도가 높아질 테니까 그렇죠. 제가 원가가 맞습니다. 막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맞습니다. 저는 네. 앞으로 왜냐하면 이게 자꾸 사회가 투명해지니까 네, 그쵸. 네, 맞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네네.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자, 오늘 다행히- 네네. 다행히 그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그 우리나라 이제 공공적인 그런 데이터들이 그래도 웬만하면 공유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아 네. 다행이고요. 당연히 거기에 프라이버시 문제는 당연히 해결이 되고 즉 프라이버시라는 게 데이터가 누군지 찍어내서 알면 안 되거든요. 그 부분 해결한 상태에서는 공유하는 것도 가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네네. 바람직하다고. 그거는 제가 좀 클리어하게 얘기해야 되자면
정부가 이제 정부 3.0을 해가지고 데이터 공개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데이터 공개가 의무화됐다는 것은 모든 데이터가 개방돼 있다라고 하는 뜻은 절대 아니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관심 있는 게 로우 데이터가 관심이 있어요. 네. 근데 로우 데이터는 개방이 안 돼 있습니다. 그렇죠. 로우 데이터가 뭐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교통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으면은 이게 몇 대가 하루에 지나가는지가 아는 게 아니라 네. 몇 시 몇 초에 한 대 들어가고 몇 시 몇 초 한 대 지나가고 이거를 모아야 내가 거기에 있는 데이터를 마음대로 분석을 하는데 그러니까 성수대교에 뭐 아바타 몇 대 들어 몇 시 몇 대 그거는 필요 없다는 거죠. 네. 지금 이 순간에 뭐가 지금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트렌드도 알게 되고 내가 뭐 그 이 날씨에 따라서 이 자동차 운전을 어떻게 하는지도 알게 되고 그렇게 그렇죠. 되는데 네. 지금은 전부 다 대부분의 데이터는 요약해서 하루에 몇 대가 지나갑니다라든가 또는 뭐 총량만 알려주는구나. 그렇죠. 그거 제가 작업해서 하는데 버스는 그 개별 버스의 XY 좌표까지 다 트래킹 됩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요새 뭐 앱들이 있어가지고 네. 그거 아니, 그 DB 제가 끌고 와서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확실합니다. 그거 일부라는 거죠. 이게 그렇죠. 우리나라 정말 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대중교통의 부분들은 이미 옛날부터 뭐 고등학생이 그렇죠. 앱을 만들어가지고 서울버스. 때문에 이제 오픈이 돼 있는데 그 외에는 내가 보기에는 오픈이 안 돼 있어요. 그럼요. 예. 네. 그러니까 교통 쪽 외에는 좀 많이. 근데 그거를 정부가 그거를 일부러 안 준다기보다 그런 지금 말씀하신 부장님 말씀하신 그 로우 데이터를 오픈하려면 또 그만한 또 이게 시스템과 그 인프라가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그 이슈는 아니고 그거 아니에요? 왜냐면 마음만 먹어 할 수 있다. 정부에서 빅데이터를 돈을 쓰는 게 적지 않은 뭐 돈을 쓰고 있는데 네. 다 시스템 만드는 거고 그쵸. 뭐 시범 사업 하는 거고 효율화는지 이렇게 네. 시스템이 부족해가지고 이게 빅데이터 원천 데이터를 공개하는 건 아닙니다. 네. 자, 우리 이제 핀테크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저는 네. 대표님께서 네네. 교육학을 네. 또 일반 학교도 아니고 육군 3, 4관 학교에서 전공하셨다고 네, 봤는데 맞습니다. 지금 네. 이 자리에 핀테크 전문가로 오신 거잖아요. 네. 그 교육학이랑 핀테크랑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됐는지 대표님이 네.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오게 됐는지 네.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사실 뭐 연관이 없죠. 네. 그래서 제가 대학교 특강 가서 학생들 앞에서 항상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도 창업을 해서 이만큼 됐는데 누구나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통상 뭐 그 공부를 해서 뭐 옆에 부사장님 계시지만 열심히 공부를 해서 뭐 유학도 갔다 오고 MBA를 마치고 뭔가 특수 분야에서 석사 박사 과정을 거쳐서 창업을 해서 성공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시지만 저야말로 전형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분야를 가지고 파고들어서 사업을 했고 그리고 직업을 바꾸면서 사업에 대한 부분에 성공을 할 수 있었던 또 열심히 해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사관학교를 졸업했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인관과 동시에 장교가 됐고 23살이라는 나이에 처음에 장교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군 생활을 하면서 강원도 철원에서 엄청 힘들게 막 날씨 추워서 영하 30도 이런데 GP장 하면서 막 돌아다니다가 그러면서도 항상 제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질문은 난 뭘 진짜 하고 싶을까? 한참 추운 이 강원도에 여기 와서 과연 이렇게 해서 내가 평생 군 생활을 하는 게 내가 가야 할 길인가? 근데 왜 들어간 거예요? 아 그러게 말입니다. 그때는 네. 해결되죠. 네. 그때는 약간 그 뭐 제복 입고 이렇게 다니고 뭐 오케이. 군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가 좀 뽀대도 약간 동경의 그런 내용도 있었고 지금도 인기 많아요. 그렇죠. 네. 어차피 군생활 하는 거 장교를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네. 했는데 그게 그렇게 고생스러울 줄은 몰랐던 거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책을 많이 읽었어요. 왜냐하면 뭐 격오지 근무를 하다 보니까 어떤 정보를 접하거나 할 수 있는 내용도 없고 지금처럼 스마트폰이 뭐 발달한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정보를 접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 심지어 그쪽은 핸드폰도 잘 안 터지고 인터넷도 안 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건 유일한 건 신문과 책밖에 없었는데 가슴속에 굉장히 뜨거운 열망 중에 하나가 나도 언젠가 부자가 되고 싶다. 장교라는 직급도 또 뭐 공무원 급수로 따지면 처음에 7급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전역하는 5급 공무원이라는 건 떨치기 힘든 현실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었는데 이거 말고 나도 뭔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한번 부자가 돼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 분야가 그게 다른 게. 네, 그 분야가 전 증권이라고 봤던 겁니다. 그래서 네. 창업을 했는데 창업을 시작하기 전에 많은 분들이 굉장히 거창하게 생각을 하세요. 창업을 하려면 뭐 회사도 세워야 되고 직원도 뽑아야 되고요. 뭐 임대료에 대한 부분에 뭐 그런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돈도 만들어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습니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저는 굉장히 엉뚱하게 군인이었을 때 동호회부터 만들었거든요. 그 동호회가 주식, 재테크, 펀드 그런 정보들을 공유하는 동호회를 만들었고 저는 제 스스로 정보에 사각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뭘 찾으면 그대로 정보를 막 요약해서 올리기도 하고 다른 분들이 좋은 정보를 공유해서 보여주기도 하고 하면서 철원에서? 네. 야. 아니 네. 군대 국방의 의무를 해야지 그거 주식 동호회를 하면 어떡해요? 여가 시간에. 네, 여가 상기로 돌아졌습니다. 여가 시간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게 하면서 그 동호회가 사실은 저희 회사의 전신입니다. 그래서 2006년부터 운영하던 동호회가 2007년에 사업자를 냈고 그리고 이제 2010년에 저희가 법인 전환을 했고 지금의 이제 사업에 대한 고도화가 나왔는데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강점은 개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모두가 개인 투자자들이 어떤 니즈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해야 그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알고 있다는 게 가장 큰 강점이고요. 대기업들하고 이제 많은 일들을 하면서 얘기를 해보면 대기업은 정말 부러울 만큼 많은 훌륭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가장 중요한 개인 투자자는 뭘 원하나 또 개인은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이해를 잘하나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원론적인 부분 쉽게 생각하시면 은행이나 증권사 가서 어떤 상품을 가입하실 때 가입 청약서나 뭐 상품 설명서 같은 거 보시면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내가 이거를 환매하면 돈이 언제 들어오는지 뭐 영업일 D+3일이라는데 그러면 뭐 주말에 끼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설명을 좀 더 친절하게 눈높이를 낮춰서 해줄 필요가 있는데 그런 서비스가 국내에는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가능성이 있다고 봤던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출발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뭐 많은 서비스들을 만들었고요. 그러면서 뭐 매출을 냈습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뭐 저도 했는데 뭐 강원도 철원에서 뭐 우통 먹고 맨날 뛰고 뭐 순찰 돌고 하던 저도 했는데 여러분들도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창업이라는 거에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핀테크보다 훨씬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대표님처럼 네. 지금 여기 있는 이제 여기 학생들도 뭔가 자기가 지금 좋아하는 네. 동아리라든지 그런 활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 대표님처럼 뭔가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 네. 동아리 활동에서 그쵸. 뭐 그걸 사업화시키는 것 네. 그런 방법론을 네. 추천하시겠습니까? 학생들한테도? 그렇긴 한데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열정만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사실 회사에 많이 찾아오세요. 그 얘기는 뭐 강의도 하고 대학생분들을 많이 만났을 때 제가 드렸던 얘기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의 일화를 말씀드리면 저는 진짜 엄청 부자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돈을 많이 벌어서 엄청 뭐 남들처럼 헬리콥터 한 대 사서 타고 다니고 뭐 내 전용기 타서 한번 타고 다녀 이런 개념이 아니라 돈이라는 분야에서 한번 최정상에 한번 서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또 진정한 부자라는 건 어떤 사람들일까에 대한 그 궁금증이나 의문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는 분들, 특히 주식 투자로 해서 뭐 큰 손이라고 하죠. 뭐 슈퍼리치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저 사람은 어떻게 돈을 벌었을까? 대표님 손이 좀 크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많이 찾아다녀, 많이 찾아다녀봤어요. 네네. 그래서 뭐 흔히들 얘기하잖아요. 무슨 미꾸라지 뭐 막 이렇게 증시에는 나옵니다. 큰 손이라고 하는 분들이 나오는데 찾아가서 저는 항상 군복을 입고 갔거든요. 전투복을. 그래서 저는 사실 군인입니다. 선생님이 저한테 뭘 알려주셔도 제가 선생님하고 경쟁자가 될 리는 없습니다. 그때 막 그렇게 찾아가서 한수만 가르쳐 주십시오. 정말 따기도 많이 맞아봤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저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주중에는 근무를 하고 주말에 휴가를 내서 그렇게 찾아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반 미쳤던 거죠. 네. 그렇게 가면서 내린 제 결론은 부자라는 건 자기만족이다 라는 생각을 하나 했고 두 번째는 주식 투자를 통해서 큰 돈을 번 사람들이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 라는 결론을 냈기 때문에 어쩌면 저는 개인 투자자로서 계속 성장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영역 내에서 다른 사업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전환할 수 있었고 그럴 수 있었던 거는 그냥 뭐 제가 실천을 해보고 실행을 해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보고 싶은 분야가 있으시면 직접 한번 해보시고 누가 옆에서 너 미친놈이야 뭐 미쳤어 이렇게 얘기를 할 때까지 한번 해보신다면 더 아마 정답에 좀 가깝게 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저는 네. 궁금한 게 이거 저 주시는 건가요? 당황스럽네요 이거. 갑자기 네.
이제 네. 교육학에서 사관학교 거쳐서 네. 이제 어떻게 금융업에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말씀해 네. 주셨는데 네. IT에 대한 얘기는 안 하신 맞습니다. 것 같아요. 네. 거기에 대한 지식을 그쵸. 쌓았던 경험에 대한 얘기는 안 하셨는데 네. 그렇게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쵸. 어떻게 공부를 하셨는지. 일단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것도 네이버 스타트업 얼라이언스라는 곳에서 여기 좀 지원을 가서 한번 대학생분들한테 좋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셔서 오게 됐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거창하게 시작하지 않고 작게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 IT 말씀하신 것처럼 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게다가 뭐 군인이었는데 뭘 알겠어요. 처음에 동호회를 만드는데 지금 생각해도 그 당시에 그걸 만들었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반대 입장에서 동호회를 만드는데 홈페이지를 만들어야 되고 그러려면 돈이 들고 또 내가 못 만드니까 누군가 시키고 이런 부담감을 가졌다면 지금까지 못 왔을 겁니다. 그 당시에 제가 활용했던 건 네이버에 있는 카페라는 기능을 무료로 공개되어 있는 솔루션을 활용을 했고, 그걸 만듦으로 인해서 많은 공통 관심사를 가진 분들이 저희 쪽으로 모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카페를 만들어서 뭐 디자인도 씌워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작업을 해야 되니까 하다 보니까 하나씩 길이 보이기 시작했고, 역시 지금 저희 회사의 모태가 되는 알짜증권 정보라는 서비스가 들어본 것 뭐 회사 내부에서 중박 이상을 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2010년에 그때 모바일 아이폰이 막 나오고 안드로이드 폰이 나올 때 이거 앱을 한번 개발해 봐야겠다 회사 내부에서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저희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조금 달랐던 거죠. 예를 들면 앱을 만들어야 되는데 앱이 뭡니까? 라는 질문이 제일 많이 나왔고요. 회사 내부에서. 네. 그리고 앱은 누가 만드는 거죠? 이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서 만약에 멈췄다면 못했을 텐데 주변에 뭐 앱을 개발하시는 분들, 또 그 당시에는 활성화되지 않았던 소규모 개발사들 중에 저희가 예산을 주고 만들 수 있는 회사를 찾아서 부탁을 했죠. 우리가 이런 걸 만들어 보고 싶은데 국내에 아직 없다. 근데 미국에는 굉장히 많이 있는데 없으니 같이 한번 만들어 보는 거 어떨까요? 수익을 같이 쉐어하겠습니다. 네. 했고, 그 당시에 관심을 보여주셨던 한 회사랑 지금 모태가 되는 알짜증권 정보 버전 1.0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운이 좀 좋지 않았던 건 아이폰 버전을 만들어서 개발하고 런칭하는 데까지 7개월이 넘게 걸렸어요. 이거 모바일 앱 치고는 엄청 오래 걸린 건데 저희가 노하우가 없었기 때문인데, 그 사이에 국내 시장은 아이폰의 비중이 줄어들고 안드로이드 폰이 엄청 늘었습니다. 네네. 근데 서비스를 오픈하자마자 뭐 서버가 다운됐고 다음 날부터 계속 서버를 증설해서 늘려가야 되는 상황이 됐었고, 뭐 제가 부사장님이 미리 알게 됐다면 빅데이터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 뭐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때는 몰랐기 때문에 저희는 막 진짜 모든 페이지에 대한 서버를 다 계속 늘려가면서 운영을 했었거든요. 네. 결국에는 그냥 체득을 한 거죠. 몇 년 동안 해보면서 이런 건 이렇게 하고 이 서비스가 나올 땐 이런 준비를 해야 되고. 엄청 수업료를 내신 거네요. 네, 뭐 그렇게 됐고요. 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이제 사업에 대해서 뭐 또 IT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사실 저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뭐 핀테크라는 사업 영역에서 개인 투자자들을 좀 더 쉽고 재밌게 투자하게 만드는 컨텐츠에 집중하고 있지만 IT는 사실 잘 모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저보다 훨씬 뛰어난 분들한테 많이 조언을 구하고 많이 여쭤보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IT 분야 또 전문가, 전문 기업들하고의 앞으로 협업이 네네.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이제 사물인터넷 좀 알아보더라고요. 예. 자, 질문을 주시죠. 네, 제가 밸브의 네. 슬라이드를 딱 찾아봤는데 네. 보면서 되게 감탄을 많이 했어요. 예. 근데 아까도 소개할 때 말씀하셨듯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걸 IoT라고 부르더라. 그렇게 얘기를 한 것처럼, 그러면은 그 전에 어떻게 그 기반이 있으니까 사물 인터넷이란 부분에서 그렇게 밸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어떻게 그 기반을 좀 다지셨는지 궁금해요. 예. 사실은 제가 그 대학원 생활할 때 뭐 카이스트 있고 박사과정 할 때 그 소위 말하면은 그 유닉스하고, 그 당시에는 유닉스, 지금은 리눅스가 됐지만 거기에 좀 심취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공대생으로서 그 어떤 인위적으로 만든 어떤 그 논리 체계와 사고 체계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이런 걸 만들 수 있을까? 거기에 정말 감탄을 해서 정말 존경했어요. 그 데인스 리치, 켄 톰슨 이런 분들을. 그리고 실제로 그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드물게 운영 체제를 포팅하는 그런 경험을 해봤어요. 좀 네덜란드 가서 그런 일도 하다 보니까 그 시스템에 대한 그 개념은 명확하게 갖고 있었죠, 이미 그때부터. 그런데 잠깐 제 얘기 드리자면, 그래서 박사과정을 졸업하고 이제 사회에 딱 나왔더니 세상이 윈도우즈 세계가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충격을 먹고, 내가 이렇게
투자했던 유닉스는 어디 갔는가. 그리고 그때 그렇죠. 트랙을 바꿨어요. 경영, 전략 이런 식으로, 리더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그때부터 관심사가 뭐 비즈니스는 뭐고, 뭐 비전은 뭐고, 전략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로부터 그 생활을 한 15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논 지는 10년 됐는데 이제 작년에 뭐 어떤 우연한 계기로 이제 좀 이렇게 자유로워진 계기가 있었어요. 회사 생활을 이렇게 하다가 자, 제가 사실 10년 전에 잠깐 회사 다니면서 이렇게 좀 공백이 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좀 책을 많이 봤습니다. 40대 한 초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책을 참 많이 봤어요. 6개월, 1년 동안. 지나 보니까 그때 본 책들이 저의 10년을 버텨준 것 같아. 그래서 이번에 또 생각을 했어요. 자, 내가 이 시간에 이렇게 주어진 모처럼의 잉여에 뭘 하면 좋을까? 책은 솔직히 많이 보다 보면 이렇게 패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이때는 한번 벨벳인 한번 들어가 볼까? 그게 지금 끝없이 들어가고 있어요. 어디까지 할 수 있나 보자. 네. 근데 이게 계속 발전되니까 스스로 막 놀라워. 내가 이걸 할 수 있구나. 그러면서 내가 왜 할 수 있는 거지? 많은 고민을 이제 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내가 배운 게 뭐냐면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저는 사실은 컴퓨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옛날에 있었어요. 네. 근데 이해가 있으니까 새로운 시대가 왔을 때 이제 그러니까 개념은 알지만 이 표현력이 떨어져. 그거를 검색에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아, 우리 저 기억 안 나면은 전화 같은 경우도 그냥 네. 이렇게 분명히 그 우리 친구 이름은 알지만 전화번호 모르지만 폰이 해결해 주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그 시스템을 요새는 뭘 하게 되면 시스템을 여러 개 만져야 돼요. 그러면 하다못해 프린트문 하나가 예를 들어 노드.js라는 거에서는 콘솔 점 로그고 아르두이노에서는 네. 시리얼 이걸 이게 너무 많아. 근데 구글 네이버 검색하면 다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놀라운 게 야 정말로 이런 느낌 있죠. 정말 어떤 그 검색이 컴퓨터가 나의 부족한 기억력을 메워주는구나. 네. 이게 왜 의미가 있냐 그러면요. 옛날 같으면은 그러니까 저 같은 나이가 되면은 이게 기억이 안 나고 옆에 책을 쌓아놓고 해야 되는데 책 하나도 없어. 그냥 검색하면 다 나와. 아, 야 이게 놀라워. 그렇죠. 아. 그 우리의 부족한 거를 이 검색에 메워준다는 걸 알았고요. 두 번째로 20년 전에 프로그램 짜려면은 뭐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뭘 하다가 지쳐요 중간에. 근데 지금은 야 너무 잘 돼 있어. 저도 말로만 들었는데 야 혼자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거 하나 하려면 한 30명 했었어야 될 겁니다. 지금은 혼자 이렇게 하면 되고 그다음에 그런 말 있죠. Do not reinvent the wheel. 어딘가에 누군가가 해놓은 게 있어. 그렇죠. 그걸 찾아서 이렇게 갖다 오면 되고 오픈 소스. 맞습니다. 네. 근데 제가 좀 감탄하는 거는 우리나라는 아직 부족한데요. 주로 MIT 같은 데 이렇게 보게 되면 대학원생들이 뭔가를 이렇게 조그만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갖고 공개를 해요, 다. 네. 그게 아마 조직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너무 좀 부럽고 네. 우리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결국 그런 그 인류가 모아놓은 지식들이 모여서 저는 그 혜택을 본 거예요. 제가 그걸 직접 겪어보니까 정말 놀라웠고 그리고 아까 이제 빅데이터부터 많이 얘기하셨는데 이 IoT라는 게 가만 보면요. 나는 IoT 해야지라고 하는 순간 근데 IoT가 뭐지? 너무 추상적이에요. 저는 그래서 거꾸로 취한 거예요. IoT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내 문제를 풀었어요. 근데 자, 아까 밸브신을 모르는 분도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문제라는데 그 문제가 정확히 뭔지 문제가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간단히 그 모든 지역 난방 아파트 사는 그 집에는 네. 추운 방이 나타납니다. 겨울에 네. 그렇죠. 파이프가 길면 그게 저항이 세져서 추운 방이 나타나고요. 맞아요. 또 네이버 검색하면 나오고 아시면 아시지만 요 밸브 조작을 잘못하게 되면은 물이 팡팡 지나가면서 소위 말하는 난방비 폭탄을 맞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네, 네. 그 네이버 검색하면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그 문제를 알고 이거 어떻게 하나 하다가 도저히 이게 안 돼. 그래서 어느 날 착안을 한 거예요. 온도 센서 아르두이노가 많다는데 그래서 한번 붙여봤어요. 붙여보니까 정말 이게 다 값이 나오는 거야. 네. 그래서 그거 갖고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사실은 이 대목에서부터 빅데이터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분석하고 하다 보니까 이걸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면서 이렇게 붙여봤더니 작동이 되는 거야. 그게 됐고요. 제가 또 하나 놀란 거는 이걸 IoT로 정의한다면 IoT의 제일 중요한 건요. 공감이에요, 공감. 내가 어떤 문제를 풀었다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 좋아, 필요하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불이 네. 붙더라고요. 근데 아까 네. 말씀하신 지금 왜 빅데이터가 뜰까라고 하는 게 어쩌면은 아까 잘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는 그 빅데이터를 주로 기업의 뒤에서만 썼는데 네. 지금은 우리가 체감을 해. 아까 넷플릭스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닐까. 사실은 그 IoT가 빅데이터, 그리고 사실은 빅데이터가 아니라 스몰 데이터, 내가 혼자 보는 거, 이걸 많은 사람과 모아놓은 빅데이터, 그 다음에 센서, 그 다음에 약간의 무슨 액추에이터라고 그럽니다. 모터를 돌리는 무엇, 이런 게 종합적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양한 기술이 합쳐지다 보니까 이제는 그게 IoT가 된 거예요. 그래서 IoT가 갑자기 뚝 떨어진 장르가 아니라
온갖 게 다 모여서 고루고루 발전하다 보니까 네. 그걸 통칭해서 IoT라고 부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거는 그러다 보니까 IoT는 어떤 그 자체가 목적이나 수단이 아니라 내가 풀고자 하는 그 목표, 목적, 문제 혹은 욕구 이게 있어야지 갑자기 네. 의미를 갖고 그게 없으면은 그래 다 좋은데 이거 갖고 뭐 하지? 이런 문제가 되는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IoT도 아까 뭐 그 빅데이터가 퍼스널 빅데이터로 진화하듯이 IoT도 뭔가 엄청나게 커다란 뭐 인프라가 에서도 활용되겠지만 그러니까 개인들이 네네. 일상에서도 IoT가 이제 많이 구현되리라고 보십니까? 예, 당연하죠. 그러니까 뭐 작게는 그 벨벳신이라고 하는 그걸 해보면요. 어느 날 집에서 뭐 집에 이제 뭐 와이프한테 그래서 추워? 난방비가 얼마나 절감됐어요? 그래서 난방비 절감 확실하게 됩니다. 한 달에 얼마나 절감됐어요? 아, 그 제가 아까 목표를 다르게 설정했다 그랬죠. 네. 우리의 모든 IT가 너무 우리가 효율화에 절약에 포커스돼 있거든요. 근데 저는 발상의 전환을 했어요. 아니 이걸 좀 행복에 넣어보자. 아. 무슨 소리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추운 게 따뜻해진 거는 기본이에요. 네. 그런데 여기서부터 어떤 순간에 와이프한테 물어봐. 추워? 아니? 근데 와이프가 춥지 않아? 서로 달라. 어떻게 과학적으로 같은 조건에서 사람 다르게 느낄까? 이게 아. 퍼스널화의 시작이에요. 네. 옛날 같으면은 그런 거 없는데 지금은 개인적으로 다 맞출 수가 방마다 조금씩 다르게 할 수가 있어졌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이렇게 우리 같은 경우 정서적인 또 추이가 있습니다. 바깥에 뭔가 비가 오면 쓸쓸해. 네. 그때는 네. 난방이 높아져야 돼. 아, 네. 근데 지금의 어떤 난방 방식은 과학적인 온도에 의해서만 돌아가니까 인간이 객관화가 돼야 돼요. 네, 네. 하지만 인간의 그 느낌은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상대적이죠. 맞습니다. 물론 옛날 같으면은 배가 불러서 한 소리야라고 하겠지만은 지금 역설적으로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맨슬로우가 말한 그 밑에 욕구 있잖아요. 네. 춥고 위험하고 배고프고 네. 이거를 해결하는 인더스트리가 주로 그 대기업들이 해왔던 네. 것 같아요. 치약이라든가 뭐 음식. 근데 그 부분은 마진이 되게 작아요. 그런데 그 위에 있는 인더스트리가 있어요. 무슨 욕구, 그러니까 이뻐지고 싶고 내 자아를 실현하고 싶고 행복해. 이쪽은 불운기가 값이에요. 네.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선진국의 인더스트리라는 게 다 위쪽으로 가 있어요. 그다음에 그 다니엘 핑크가 말한 책도 가만히 보게 되면요, 그러니까 미래는 디자인, 뭐 행복, 공감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 IoT의 이거를 그러니까 발상의 전환으로 어떤 우리의 그 네거티브한 거를 0으로 만드는 거는 기본이고 0을 플러스로 하게 되면은 아까 말한 돈 벌기 어렵지만 네. 좀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추운 걸 따뜻하게 해주는 거는 돈 잘 안 내요. 그렇죠. 그죠? 경제도 근데- 치열할 거고요. 근데 이 집에 살면은 행복해. 봄에 막 그러면은 돈을 더 낸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포지션을 하고 있고 아, 아까 말씀 모두에만 들어보니까 이게 IoT 쪽이 네. 뭔가 IoT 관련된 아티스트가 나올 것 같은데 어째? 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자또 그러면 제가 듣기에는 지금 너무 어려워요. IoT 지금 빅데이터에다가 기술력도 있어야 되고 이제 사람 행복에 대해서까지 알아야 되는데 그럼 네. 정말로 내가 IoT 분야에 뜻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다 이러면은 뭘 해야 하는 건가요? 결국 일은 팀을 이루어서 하잖아요. 사실은 저는 이제 공대생 출신이고 저는 이제 기술적으로 추구를 한 게 있다 보니까 그건 첫 번째 내가 그걸 할 수 있구나. 그리고 그걸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긴 하지만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러니까 IoT의 거꾸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요. 우리나라가 기술이 너무 넘쳐요. 뭘 해야 할지를 몰라요. 역설적으로. 네. 그리고 최근에 중국 심천에 가봤습니다. 중국 심천에 가게 되면은 우리나라 그 테크노마트에 있는 그런 큰 빌딩 같은 게 20개가 있어요. 정말 대단한데, 근데 그 중국 쪽에 그분들이 느끼는 약간의 그 모질람, 약점이 뭐냐 했더니 아직 한국은 굉장히 이렇게 자근자근한 그런 아이디어들이 많고 뭔가 있는데 중국은 아직 그게 좀 부족하다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한국에서 좀 했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똑같은 거죠. 그러면 오히려 거꾸로 기술을 알기보다 상상을 하면 좋겠어요. 이런 문제 풀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옆에 기술자한테 내가 이런 걸 풀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되는 거야? 그거 되는 거야. 그래? 이렇게 하는 협업이 좋을 것 같아서 오히려 그렇죠. 기술을 공부하시지 말고 상상을 하고 야 사람이 행복해지려면 이래야 될 것 같아. 그런 걸 많이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기술자를 하나 잘 사귀시고요. 그래야지 된다 얘기를 해주시니까. 네. 물어볼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오케이. 그러면 자 이제 빅데이터 쪽 다시 한번 가볼까요? 네. 저 방금 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상상을 잘하라고 했잖아요. IoT 쪽에서는. 근데 빅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얼마 전에 길 걷다가도 봤지만 그 무료로 전문가 양성 교육 과정이 있다. 막 이런 게 뜨고 있는 것처럼
그 우리 같은 대학생들은 배우고 싶어 하는데 기업 현장에서는 이게 또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미스매치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그걸 좀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많은 학생들이 빅데이터를 공부를 하고 싶어 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빅데이터를 공부하면 취직이 잘 될 것 같다라는 막연한 생각이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다시 묻죠. 빅데이터를 왜 공부하고 싶으냐? 그러면 그냥 취직 잘 되기 때문에요. 근데 그렇게 만약에 접근하신다고 하지 마세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그 라이프 타임 디시전을 하셔야 되냐면 내가 어떤 회사, 그래서 뭐 삼성전자든지 무슨 뭐 현대자동차든지 이 회사를 엄청 가고 싶겠죠, 그죠? 근데 회사 선정하지 말고 업을 선정하라고 내가 얘기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IT면 IT 또는 뭐 스타기면 스타, 난 돈을 벌겠다라고 하든가 아니면 뭐 예술을 한다든가 이런 쪽을 먼저 선정을 내가 거기를 가야 되겠다고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회사를 가야 되느냐라는 거를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지금 많은 대학생들이 뭐 어디 뭐 무슨 회사에 뭐 족보 그쵸. 뭐 이런 거 연구하고 네. 무슨 뭐 스펙 연구하고 그러다 보면 그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행복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시지만은 1년 내로 이렇게 나오는 학생들이 무지 많아요. 네. 그래서 내가 그 대답은 아직 안 했지만 중요한 거는 빅데이터를 왜 하고 싶으냐라는 그런 스스로의 질문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게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내가 친절하게 가르쳐 줄 텐데 뭐 취직 잘 되니까 그러면 취직하지 이쪽에는 저기 아직 짭 오프닝도 많지 않으니까 하지 말라고 그래요.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얘기했던 그 정부 뭐 지방 무슨 단체가 대학생들한테 뭐 빅데이터 가르쳐주고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 생각에 그런 학생들 그거 공부해가지고 와서 취직할 데 없어요. 왜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삼성전자나 뭐 이런 그런 거기 회사도 다 빅데이터를 하는데 여러분들의 신입사원을 뽑느냐? 그게 아니에요. 이쪽 업계에 한 10년, 15년을 한 사람을 뽑아요. 그런 사람이 더 필요하고 그럼 여러분들은 거기에 취직될 찬스가 없는 거지. 이런 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료로 공부를 해줘서 실업자를 양상시키는 이런 게 나는 좋지 않다고 봐요. 네. 그러면 되게 빅데이터에 관심 갖는 대학생들 좀 절망적인 얘기 같은데. 일단 절망부터 해야 돼. 그래야 뭐 새로운 게 나오는 거지 뭐. 아프니까 청춘이다? 아니,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럼 뭐 나이 들면 뭐 저기 아프지 않나? 이게 중요한 거는 빅데이터라는 게 뭔지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쵸. 또 이거를 하려면 너무나 많은 그런 그 역량이 필요해요. IT에 대한 부분, 무슨 뭐 통계에 대한 부분, 뭐 그다음에 인문학적인 그런 그 어떤 문제 해결 능력, 스토리텔링 뭐 이런 게 다 필요해서 그걸 한꺼번에 어떻게 설명을 해주겠어? 그렇죠. 딱 답이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은 거는 그럼 뭐 데이터 분석은 재밌냐? 아니면 뭐 IT 뭐 프로그램 하는 거 재밌냐? 이 둘 중에 하나가 재미있어야 빅데이터 얘기가 그다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아니고 삼성전자에서 뭐 가고 싶다 이러면은 저하고 이제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게 있어야겠네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나 뭔가 분석하고 싶어. 예를 들면 뭐 연애 잘하는 사람들 어떻게 연애 잘하고 분석하고 싶어. 뭔가 그걸 분석하고 싶은 욕구가 있을 때 맞아요. 뭔가 그럴 때 이제 뭔가 그런 게 하면 되겠네요. 우리나라 기업이 뭐가 이슈냐면 가면은 이제 빅데이터 다 좋은 걸 다 알아요. 우리 집 빅데이터 도입하고 싶어 해. 근데 그 담당자가 뭐라고 물어보냐면 우리 같은 뭐 XX 네. 저기 업종에는 네. 어떤 분야의 빅데이터를 도입하는 게 좋습니까? 하고 다시 역으로 물어봐요. 이거는 그들이 상상력이 부족한 거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순서가 꺾어된 거예요. 내가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비즈니스에 있는 프로그램을 내가 모른다. 근데 내가 와가지고 이 한수 지도해 주라라는 건데 내 데이터는 나 외에는 몰라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자, 근데 뭔가 임종원 씨는 뭔가 분석하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네, 본인 분석하고 싶은 게 있냐? 분석하고 싶은 거. 분석하고 싶은 거요.
좀 저희 학교 학생들이 어? 어디로 많이 취업하는지 분석하고 아, 그거야. 이게 통계만 딱 보면 알죠.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매년 한 50만 명 나오나요? 근데 그렇죠. 대기업에서 잡 오퍼가 나오는 게 몇만 개가 안 될 거예요. 나머지는 어디 가요? 나머지는 뭐 중소기업 아니면 뭐 취업 그쵸. 아니면 뭐 그렇죠. 그러니까는 네. 되게 일반 통계만 보더라도 그거는 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나는 뭘부터 얘기하냐면 이게 뭐 삼성전자가 됐던 뭐 이 조그만 그런 전자회사가 됐든 뭐 이거 뭐 그것도 아니든 어쨌든 내가 하고 싶은 평생 내가 이거를 하고 싶은 그 정말 그거를 발견을 하라는 거죠. 그거를. 네. 그게 먼저 중요한 거지. 짭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자, 또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빅데이터가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네. 앞만 좋다고 하지만 이제 아주 뭐 기업에서 이렇게 쓰이지도 않고 뭐 잡 오퍼도 별로 없고 그리고 생각해 보면은 데이터 쌓인 양이 우리나라보다는 미국이 훨씬 더 많을 거 아니에요. 뭐 많은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빅데이터가 정말로 전망이 있고 유명. 내가 여기서 내가 솔직하게 전문가로서 솔직하게 얘기를 할게요. 뭐냐면 우리 대학생들이 미스 인포메이션을 가지면 안 되거든. 뭐 꿈으로 기르고 무슨 네, 새로운 네. 신망 이런 거는 사실은 딴 데서 많이 들으시고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가 데이터 부족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데이터가 자꾸 넘쳐요. 그쵸. 그런데 우리나라의 문제가 뭐냐면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뭐 어디다 써먹을 거냐 결론적으로 어디다 써먹을 것 같아요. 비즈니스. 마케팅? 뭐. 돈 버는 하여튼 데. 아니 의사결정이에요. 네. 돈을 벌든 마케팅을 벌든 뭐 어떻게 하든 네. 의사결정이에요. 사실은 디시전 메이킹이거든요. 근데 이제 약간 정리하자면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이에요.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 나온 결과를 가지고 내가 비즈니스 디시전을 내려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안 돼 있어. 그렇죠. 안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빅데이터든 데이터든 분석을 해가지고 와서 이게 이렇습니다라고 하나 이렇게 되면 임원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데이터에 나온 결과가 내가 지금까지 주장한 거하고 맞아. 데이터에서 나오지.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맞지. 이렇게 얘기하고 틀리면. 데이터에서 나온 게 틀려. 네. 그럼 이 데이터 믿을 수 있어? 데이터가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 한번 증명 좀 해봐. 이렇게 거꾸로 나온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에서 나온 거는 그게서 가감 없이 이거를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비즈니스 디시전을 내야 되는데 비즈니스 임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거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그거에 따라서 다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나 무슨 뭐 다 보면 아전 인수격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를 이끌고 있는 현재 그 리더들이 모든 사람들은 아니지만 네. 리더들이 뭔가 그 데이터 분석에 의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한다면 이쪽 분야가 굉장히 융성해질 텐데 엄청 커요. 그러니까 이거는 네. 뭐 여러분들이 그렇죠. 공부를 안 하더라도 나 네. 그쪽에 가고 싶다라면 다 여기 자리가 있는데 네. 문제는 그렇게 안 하고 나서 그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빅데이터 도입을 해가지고 써봤는데 그다지 비즈니스에 도움이 안 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거죠. 그거는 내가 보기에는 뭐 말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네, 그쵸.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시정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정부 공무원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뭐 그동안에 논란이 많았던 그런 우리 정책적인 이슈들을 보면 뭐 소득세라든가 네네. 또는 뭐 요새 뭐 자통법이라든가 또는 뭐 경기도 버스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사실 데이터 다 있어요. 조금이라도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해봤으면 그런 디시전을 안 내린다고. 네. 그런데 그런 걸 하나도 안 하고 빅데이터를 가지고 산업을 창출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써봤더니 이렇게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하지 말라고도 해요. 근데 돈을 들여가지고 산업을 창출하는 건 또 하나의 얘기고 네. 실제로 의사결정하는 건 또 어나더 스토리고 나는 이거는 나의 어떤 네네. 모델로 하고 네. 이거는 또 이것대로 하고 이거는 네. 완전히 잘 다르다. 이거는 정말 우리가 반성해야 되는 점인데 그게 반성이 되려면 몇 년이 지나야 돼. 세월이 그렇죠. 많이 흘러야지. 네. 세월이 얼마나 흘러가면 그게 변할 것 같습니까? 제가 3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다시 수정했어요. 네. 5년으로. 5년으로 알겠습니다. 아주 희망적으로 5년이에요. 네. 네. 좀 자, 이제 다른 관점으로 네네.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의사결정자를 위한 데이터 시스템 면에서는 좀 말씀하신 대로 좋고 쉽지 않은데 또 다른 한편은 좀 강조하고 싶은 게 이번에 마윈이 말한 게 되게 흥미로운 표현이었어요. 미래에는 그러니까 이제는 달의 시대는 가고 작은 별의 시대가 온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스타트업이나 작은 기업들이 이제 많이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지금은 데이터를 다루지 않는 기업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게 스몰 데이터건 빅 데이터건.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 작은 기업들이 하는 데이터는 이제 어떤 그 임원들의 의사결정이라기보다는 아까 말한 커스터마이제이션, 퍼스널라이즈를 위한 서비스 데이터가 돼요. 그래서 그 두 개가 좀 다른데 그쪽으로는 사실은 어떤 큰 기업이 아니라 그런 작은 별들 그 입장에서는 데이터는 머스트다. 그렇죠. 예, 이렇게 관점으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지금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제일 궁금한 게 수많은 리포트, 수많은 정보, 수많은 뉴스가 나오는데 그래서 내가 오늘 돈을 가지고 뭘 사려면 당장 뭘 사야 되지? 이 질문 앞에서는 다 무너져요. 네. 아침부터 일찍 뭐 리포트 나온 것도 쭉 읽고 어떤 종목이 좋습니다. 뭘 사야 됩니다. 뭐 목표 주가가 얼만큼 됩니다. 그래서 반대로 너 돈 줄 테니까 너 한번 사볼래? 뭐 살 거야? 그 수많은 2,900개의 종목 중에 하나를 고른 다음에 1등은 뭐야? 라는 질문 앞에서 항상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반대로 접근을 한 겁니다. 그러면 좋다. 2,900개 종목 중에서 1등 종목을 우리가 골라주겠다. 라고 해서 나온 게 컨닝이라는 서비스예요. 네. 그러니까 이 서비스는 말 그대로 그 매일매일 나오는 종목 추천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계속 수익률을 실시간으로 집계를 합니다. 추천 나온 종목들을 가지고. 왜냐하면 말씀하신 빅데이터 뭐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어제까지 계속해서 누적으로 1등 했었던 사람은 오늘도 올바른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많은 수많은 애널리스트와 연구원들 중에서 1등의 판단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사람의 판단 한번 믿어봐라. 어제까지나 투자의 참고 자료지만 그래서 1등부터 뭐 꼴등까지 다 저희가 순위 집계를 합니다. 네. 굉장히 그 애널리스트한테는 잔인한 서비스지만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만족을 하세요. 아 그래 어제 1등 했었던 지난주 1등 했었던 분을 따라서 뭔가를 해봤더니 실제로 이게 수익이 잘 나요. 이런 얘기들 계속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를 분석하는 건 현대 산업에서 굉장히 좀 기본, 필수적인 기본. 내용입니다. 네. 네네. 자, 그래 제가 희망적인 얘기 좀 해볼게요. 너무 사람은 있잖아요. 뭘 알고 싶냐면 뭘 알고 싶으세요? 미래예요, 미래. 그쵸. 주식도 네. 요 다음에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질까. 네. 근데 미래는 그냥 뭐 하늘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과거의 합이 미래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이유는 우리가 미래를 알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그 빅데이터라는 기계를 통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보면 과거에 나는 어떤 잘못된 일들이 자꾸 일어나. 나는 왜 자꾸 채이기만 해? 그 애인한테. 그러면 이제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왜 채였을까라는 걸 생각할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 케이스가 누적이 되면 내가 이래서 잘못했구나 라는 걸 아는 게 현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네. 그렇죠? 근데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기업도 또는 뭐 개개인의 어떤 그 데이터다 또는 뭐 여러 가지 사회적 현상 심지어는 뭐 지진이나 그 뭐 비나 이런 것까지 다 합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요거 분석하는 게 되게 재밌고 한두 번 맞춰보거나 틀리면 왜 틀릴까를 이렇게 연구해 보는 데서 이게 무한한 재미가 있는 거예요. 뭐 그게 이제 돈이 벌리면 더 재밌겠지만 네. 그렇죠. 어쨌든 이 자체가 재밌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대학생들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자체가 뭔지를 한번 느껴보시고 그게 진짜 재밌으면 이쪽으로 와라는 거지. 네. 돈에 관계없이 또는 뭐 이 직업이나 이런 거에 관계없이 한번 빠져봐라라고 하는 그 그쵸. 얘기를 하고 싶은 그러니까 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돈을 벌어야지라고 갔을 때 장단점이 있는데 네. 그 장점 케이스도 있지만 네. 사실은 좀 괴로워질 수가 있어. 그쵸.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정말 나 이거 재밌어. 그 재미가 돈이 되면 이게 베스트가 그쵸. 아닐까. 사실은 저희 장 대표님도 원래 네. 이제 돈을 네. 본인이 부자가 되고 싶고 부자를 쫓아야 되는데 보니까 네. 돈만 있다고 행복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그렇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오히려 남이 돈 벌게 해주는 게 그게 더 네. 내가 행복하겠다 해서 그렇죠. 바꾸신 거 아니에요? 네네 맞습니다. 그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든 거죠. 왜냐하면 제가 또 여담으로 이런 말씀 해드리는데 그 주식 투자로 돈을 버셨던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슈퍼개미 열전이라는 책을 한번 써보려고 제가 한 40분 정도를 찾아다녀봤어요. 네. 40분 정도를. 네. 근데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많은 부분에 가지고 계시는 고민 중에 하나가 자식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상속이 되면서 우리 아이들은 이걸 지킬 수 있을까? 또 나는 이렇게 돈을 벌었는데
그 다음엔 어떻게 되지? 네. 뭐 가족들이 싸우고 이런 문제들을 보면서 아 이건 전혀 행복하지 않다. 네. 그런 결론을 자, 근데 어차피 내렸었죠. 네. 말 나오신 김에 네네. 40분을 인터뷰하신 거 아니에요? 부자들 네네. 40분. 네. 그러니까 부자들의 네. 공통적인 습관이랄까? 그렇죠. 그거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좀 참고할 만한. 일단 뭐 흔히 얘기하는 음. 굉장히 좀 짠돌입니다. 무절전. 아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빅데이터예요. 네. 마흔 분에 대한 통계자를 제가 내보니까 부자가 됐어. 네. 아 심지어 뭐 제가 이제 같이 만나서 뭐 이렇게 몇 년 동안 왕래를 하면서 네. 뭐 관계를 쌓았던 분도 네. 몇 년 동안 만나면서 단 한 번도 저한테 커피 한 잔 사신 적이 없어요. 야. 커피 한 잔. 네. 자판기 커피도 한 잔. 네. 아 그래서 나중에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네. 저분은 저렇게 부자가 되셨구나. 음. 근데 돈을 얻은 대신 주변에 사람이 없구나. 그렇겠네요. 라는 아. 뭐 아쉬움이 있었죠. 네. 네. 그랬었습니다. 네. 자, 김 의원님. 네. 보면 김 의원님, 여러분들 김 의원님의 이력이 아주 화려해요. 카이스트 박사하고 삼성전자에서 임원하시고 전마시고. 네, 네. 그다음에 NHN도 있으셨고요. 그죠? 그다음에 미국의 NC소프트. NC소프트도 있었고. 그러니까 대기업 잘 나가는 우리나라 벤처기업 1등하는 벤처기업 그거 다 계셨거든요. 네. 그 다 겪으셨고 지금은 이제 지금 또 프리랜서잖아요, 지금요. 네네. 그런데 어떠십니까? 다 대기업, 그다음에 잘 나가는 벤처기업, 지금 이제 스타트업이나 이제 하고 계시는 예. 추구하고 계시는 것 같아. 학생들한테 네. 요새 학생들 보면 이제 대기업 가려고 막 그러는데 이제 세상만 변한 것 같은데 지금 학생들한테 어떤 커리어 패스를 좀 이렇게 본인의 다 경험해 보셨는데 네. 어떤 패스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실 아까 힌트스러운 말씀을 미리 주셨는데 이게 저도 사실 20대 때는 몰랐어요. 아무것도 몰랐고 그냥 이렇게 뭔가 호기심이 강했었어요. 이렇게 기술적인 호기심이 강하다 보니까 공대를 온 거고 고등학교 때 우연히 뭐 이렇게 오락실에 이렇게 보니까 무슨 이렇게 스페이스 인베이드라는 게 들어가는 너무 신기해. 이게 어떻게 작동되는 거지?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이게 어떻게 작동되는 거 저런 거 해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원래 전작과 갈까 하다가 전산과로 돈 이유가 이제 그거였고 그게 좀 단순해요, 사실은. 근데 하나 분명한 거는 한 사이클 돌아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 한 2, 3년밖에 볼 능력이 그 당시는 없었는데 이게 시간이 길게 가면서 어느 게 옳은 건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답은 없다. 선택의 문제이고 네. 그 선택이 굉장히 오랜 후에 나한테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전혀 몰랐었어요. 그걸 잠깐 힌트를 드리게 되면 정말 뭐 좀 쉽게 말해서 나는 65세까지 정년을 할 거야 라고 속성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그때는 직업이 공무원, 교수 그렇죠. 두 가지입니다. 네. 근데 만약에 삼성전자든 대기업에 딱 취직했다 그러면은 정년까지 못 갑니다. 아마 뭐 10만 명 중에 한 서너 명이 이제 올라가고 나머지는 다 어느 레벨에서 나옵니다. 그럼 그때 이제 저 같은 프리랜서가 되는 거예요. 네, 적나라하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때 나는 무슨 생각을 할까 고민하시면 되고요. 대신 또 한편 나는 그러니까 내가 누가 뭐라고 간섭하지 않는 나의 일을 갖고 싶어.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어떤 계기를 통해서 자기 기업을 가지시거나 아니면 스타트업을 하거나. 근데 결국은 자기 게 아니게 되면 어느 순간에 내가 더 이상 이제 이렇게 하지 않을 때 변화가 생긴다는 거죠.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근데 사실 역설적으로 여러분이 지금은 안전하다고 추구하는 큰 기업이라는 게 나중에 나이 후반으로 가게 되면은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은 나이가 지나가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걸 20대 때 몰라요. 근데 50대가 되면 정확히 합니다. 주변에 싹 보면 되고 나의 문제고. 그래서 인생을 길게 봐야 되는데 조금 이제 적나라하게 드리면 조선시대 때 평균 수명이 40이 안 됐대요. 네. 그러니까 열심히 살고 이렇게 네. 해결됐어요. 문제가 안 생겼는데 지금 평균 수명이 80이 여성은 80 넘었죠, 우리나라도. 90, 100이라고 하거든요. 네. 게다가 요새 점점 막 뉴스가 들려요. 암이 정복됐다. 구글이 뭘 한다. 이야. 그러면 65세 정년이라고 하는 게 이게 절반도 안 되거든요. 네.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할 건데? 그럼 이거를 여러분도 알겠지만은 국가나 이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데 그럼 남의 40년 동안 뭐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때 고민해봤어요. 도대체 인간이 행복이 뭐지? 라고 인문학 포럼 같은 데 가서 정말 정청에 들어보니까 네.
핵심이 저거더라고요. 정말 평생 배울 수 있고 평생 뭔가를 할 수 있고 또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게 좋은 것이다. 이게 네. 근본이에요. 방금도 얘기했지만은 네네. 결국 그러면 내가 20대 때 어떻게든 한다.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걸 어떻게 설계해야 될까라고 한 번 정도는 저는 전혀 개념 없이 살아왔는데 한 번 정도는 한번 그렇게 네. 생각해보고 또 그 나이 된 분들한테 어떠세요? 라고 물어봐주면 특히 부모님한테 물어보면 되게 좋아하실 거예요. 네. 야 우리 애가 이걸 물어본다. 그런 생각도 한 번 정도 해보고 넘어가 보세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관객들 Q&A 시간 갖기 전에 네. 두 MC 분 궁금한 거 있으면 하나씩만 질문하고 이제 Q&A 갖도록 하죠. 네. 네, 저는 장 대표님한테 네. 궁금한 게 네. 그 사무실 사진을 봤어요. 네, 네. 스토핑 통해가지고 네. 근데 일반 회사랑은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네, 느낌이. 네, 네. 좀 직원들 복지나 네. 이런 쪽에 많이 웰빙에 신경을 쓴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네. 처음부터 회사를 그렇게 구상을 하셨던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무실 어떤데요? 되게 좋아요. 뭐, 네. 과자랑 네? 라면. 구글을 아니, 이렇게 뭐, 딱 네. 쫓아가는. 네. 어떤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한번 표현을 해주시죠. 네. 뭐 일단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네. 직원분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혜택은 최대한 많이 지원을 하고 또 그에 합당한 뭐 업무에 대한 피드백이 나오길 기대하는 거죠. 근데 뭐 그게 꼭 뭐 거래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1층에 저희가 건물 1층에 뭐 블랙보트라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네. 뭐 직원이나 직원 친구 가족들까지 전부 다 무료예요. 모든 메뉴가.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면서 뭐 모닝 커피를 마신다거나 뭐 하는 것들도 그냥 자유롭게 다 할 수 있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복지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유일하게 자랑하는 작년에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저희한테 그 뭐 여가 친화 기업이라고 인증을 달아주셨는데 네. 저희랑 같이 받은 곳이 하이닉스, 넥슨, 올림푸스 그 저희예요. 아. 남들 봐서는 되게 엉뚱하죠. 네. 네. 남의 세 기업은 엄청 큰데 뭐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실제로 자 퍼포먼스랑도 이어지고 그렇게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뭐 환경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 처음에는 사실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창업 초기에는 저희가 뭐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빠듯하고 하니까 못 챙겼는데 운이 좋게도 창립 이후에 저희가 매년 3배 이상씩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5년째 계속 3배 이상 성장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좀 되돌려준다는 의미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는 이제 김 위원님한테 네. 궁금한 게 있는데 이제 회사 생활 여러 번 하시고 휴직 기간도 있고 지금 또 사업 시작하셨잖아요. 네. 근데 사업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성공하신 게 어떤 인간관계, 네트워킹 능력을 잘 관리하셔서 그런 게 아닌가. 예, 맞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이제 약간 표현을 좀 일부러 조금 다르게 할게요. 인간관계는 관리하는 게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결국은 진정성이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정성이 뭘까 생각해 보면은 결국은 그냥 글쎄 이렇게 재지 않는 것 같고 그냥 내가 도울 수 있으면 돕자. 그러면 20대 때는 손해 본다는 느낌 받았어요. 왜 난 도와? 근데 이게 나이를 먹어 보니까 내가 도울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거구나. 네. 라는 느낌이 들고 뭐 그가 또 거꾸로 돌려주면 좋고 뭐 아님 말고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조금 관대하게 됐고요. 그리고 사실은 저도 그 회사 생활할 땐 잘 몰랐어요. 까칠한 공대생의 이미지가 있죠. 뭐 기능기구 아니고 진실은 살아있어 뭐 이런 게 있는데 나중에 알았죠. 그 진실이라는 게 관점 따라 다른 거 알고 그 다음부터는 창피해로 말아버렸는데 결론적으로 2010년도에 이제 좀 회사를 나와서 소위 말하면 이제 광야에서 이렇게 많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참 많이 배운 거예요. 결국은 사람이 어떻게 관계를 맺는가. 그러니까 회사라고 하는 틀이 없는 상태에서 관계를 맺는 건 결국은 서로 돕고 이해하고 하는 거더라고요. 제가 이런 말 한다고 잘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노력을 하는데 최소한 깨닫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그 앱센터라고 하는 데는 저에게 되게 의미가 있는 게 그냥 뭔가 그 스타트업에 관심 있는 주로 뭐 대학생도 이런 데 와서 뭐 이렇게 행위를 하는데 그냥 도와주고 서로 놀고 뭐 하면서 인사이트를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니까 서로 관계가 생기고 뭐 늘 만나는 것도 아니지만 때가 되면 서로 우호적이고 이거 뭐지 물어보기 싫고 그런 관계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놀라움을 배웠어요. 그래서 인간관계 본질은 그냥 내가 그냥 줄 수 있는 게 있으면 물론 돈은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에너지가 되는 한 하면 되겠구나 해서 관리라기보다는 그냥 작은 걸 소중히 여기는 게 아닐까. 그리고 지금 제가 얘기할 때 옆에서 계속 동조해 주셔서 그렇죠. 사실은 저는 아까부터 재미와 어떤 그 뭐랄까 그런 그 재미를 추구했는데 돈을 추구하셨지만은 저도 들으면 신기하게
비슷해요. 네. 그래서 이게 되게 많이 감동적이고요. 감사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돈 그러면 우리가 뭔가 좀 다른 느낌을 가지는데 네. 돈을 진짜 버신 분들은 또 다르거든요. 보면. 네. 자 이제 그 질의응답 시간 궁금한 것들 편하게 물어보세요. 저는 기획위원님한테 네.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이때까지 많은 것을 하시면서 지금 앱센터 운동공부를 하고 계신데 그것에 대한 설명도 조금 듣고 싶어서. 예. 그 사실 2010년도에요. 조금 더 과거로 가게 되면 우리나라가 이제 그 닷컴 그게 그러니까 언제지? 98년인가? 99년 뭐 그렇죠. 2000, 네. 그 닷컴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 남겨준 선물이 세 가지가 있었죠. NC소프트, NHN, 다음 같은 그런 만약에 그런 기업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끔찍해요. 정말 다행이었죠. 근데 그 이후로 어찌어찌 갖고 다 이렇게 좀 말랐어요. 모든 산업이. 근데 이제 우리는 뒤늦게 들어왔지만은 이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또 미국에서는 이제 불이 붙었고,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 카이스트 김진영 그 전산학과 교수님께서 나름 고민을 하시면서 야 우리나라 이것이 이 모바일 그 스마트폰이 어쩌면 우리나라 그 모바일 어떤 기회 소프트웨어의 하나의 또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혁명이 되지 않을까라고 착안하셔갖고 그걸 먼저 시작을 하셨어요. 뭘 시작했냐 그러면 사실 그 스티브 잡스가 만든 생태계의 핵심은 큰 기업 중심이라기보다는 네. 굉장히 다양한 작은 별들이죠. 그렇죠. 개인 혹은 뭐 대학생. 네. 그래서 근데 그 친구들은 혼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보도 부족하고 뭐가 좀 지원을 못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럼 니네들이 앱센터라는 이름으로 뭔가 등록을 하면 조직적으로 우리가 도와줄게 라는 컨셉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저는 그때 NHN을 이제 그만두고 이렇게 이렇게 관계를 하게 됐는데 너무 생각이 좋더라고. 그래갖고 도와드릴게 해서 봉사를 하는 거죠, 사실. 네. 근데 거꾸로 재밌는 게 누구나 그런 말 하지만 20대들이 뭔가 하려고 그럴 때 참 아름다워요. 근데 저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제가 오히려 배워. 예, 거꾸로. 그래서 재밌는 거야. 네. 네네. 예, 그리고 정말 놀라운 경험이 우리나라의 인간관계들이 대부분 학연, 지연, 네. 그다음에 나이 서열이 있는데 참 재밌게도 스타트업 하겠다고 모인 애들은 하고 싶은 욕구가 있거든요. 그렇죠. 나이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 생각에 서로 도와주고 주거니 받고 하면은 막 재밌는 거야. 그리고 술 같은 거 안 먹어도 돼요. 네. 맛있는 커피는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막 너무 재밌는 거야. 네. 그래서 그 생활에 탐닉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도 많이 네. 알게 됐고 또 그러다 보면 얘네들 스타트업하고 성공하면은 뭐 어떠세요? 축하하면 요즘 좋고. 이제 많은 이제 젊은 이제 20대 뭐 그런 거를 추구한 친구들 많이 만날 거 아니에요? 네네. 혹자는 지금 요즘 기성세대들은 요즘 젊은이들 보고 너무 패기가 없다, 너무 곱게 자랐다 뭐 이렇게 하는데 지금 위원님은 이제 만나 보니까 어떠신 것 같습니까? 요즘 세대들이. 그게 분위기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요. 무슨 소리냐 그러면은 그러니까 소위 어른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일 거라고 하고 저도 그렇게 느낌이 받는데 네. 제가 뭐 개인적으로 어떤 학교에서 그 밸브가 주제로 한번 강요도 해봤는데 좀 그런 부담을 다 없애주고 그러니까 살아나게 하게 되면은 그들만의 그 칼라와 에너지가 네.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근데 그거를 함무라비 업전 때부터 나온 얘기지만은 너무 이렇게 기성세대 시각으로 보면 안 된다. 아, 그래서 네. 거꾸로는 좀 이렇게 내버려두는 그런 어떤 그 믿음, 좀 그런 게 있으면 어떨까 하는 게 되게 아쉬워요. 너무 막 멘토 붙이고 설명하고 좀 답답하죠. 그냥 놔두면은 그래서 그런 느낌 받아서 저는 우리나라 20대들 약간 이제 너무 어른들이 하니까 조금 이렇게 예의를 갖추지만 또 자기들 판단하면 다른 것 같아요. 네. 예, 저는 그 힘을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문. 네. 전 장동인 네. 부장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요즘 빅데이터랑 또 제가 수업에서 드린 융합이라는 코드가 되게 트렌드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빅데이터뿐만 아니라 빅데이터랑 빅데이터를 융합해서 또 새로운 정보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대한 뭐 테라 데이터에서 연구하는 게 있는지,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융합하는 그런 노력이 테라데이터 회사 얘기는 글로벌 회사고요. 10,000명 정도이고 뭐 여러 나라에 다 있으니까 굉장히 큰 회사인데 제가 테라데이터 얘기를 하기 전에 그 얘기 질문에 답을 하자면 빅데이터 자체가 융합입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 일반이라는 건 없어요. 의료 데이터, 주식 데이터, 카드 데이터 이 의미가 뭐냐면 다 업종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업종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그 데이터 분석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빅데이터는 안에 융합이라는 말이 함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뭘 하든 빅데이터를 하면은 어느 분야의 빅데이터이기 때문에
요새 많은 그 뭐 IT 융합을 얘기를 하지만 농업과 뭐 IT 또는 뭐 IT와 또는 뭐 군사 무슨 근데 다 그 안에 이제 뭐가 컨텍스트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빅데이터는 근본적으로 융합 산업이다. 자, 근데 그 학생들이요. 네. 뭔가 그래 오늘 듣고서 뭐 이거 분석해보고 싶은데 뭐 그러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뭔가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뭐 해볼 방법을 좀 알려주시죠. 이제 네. 사실 이렇게 그 앞에 앉아 있어서 이렇게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고 네. 이제 실질적으로 아들한테 가서 애들한테 가가지고 너는 삼성전자 가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사실은 있어요. 근데 저는 아들이 둘인데 한 26, 네. 19인데 네. 큰아들은 지금 빅데이터를 해요. 어떻게 하게 됐냐면 그냥 원래 전공이 철학이에요. 인문학을 했어요. 근데 4학년 때 저기 휴학을 하더라고. 네. 왜 하냐 했더니 뭐 다 그렇게 하는 거래. 그래서 얼마큼 할 거냐 했더니 1년 동안 할 거래. 그래서 1년 동안 뭘 할 건데 해서 뭐 어학도 하고 뭐 어디 연수도 가고 뭐 그래야 되는데 그래 그거 다 하시고 그다음에 컴퓨터 한번 해보지. 그 전에 컴퓨터 안 했어요? 전혀 게임은 열심히 했지. 네. 그래서 내가 이제 이 C 프로그래밍 하는 네. 그 코스 한 달짜리 네. 이제 이렇게 노느니 뭐하니 이걸 한번 해봐라. 그래서 했어요. 근데 하고 나니까는 두 번째 내가 물어봤지. 재밌냐? 뭐 재미있대. 그런 대로 화끈하게 재밌다고 얘기는 안 해. 네. 또 그다음에 또 어드밴스 C 한번 들어봐라 했더니 또 듣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뭐 오브젝트 C 여기 뭐 네네. 하고 마인드로이드 하고 뭐 자와도 하고 그래서 재밌냐 했더니 또 재밌대. 그럼 아예 한 6개월짜리 그 코스를 보낼 테니까 네. 네가 한번 해봐라. 네. 하겠다 그래가지고 했어요. 이제 졸업하고 나서 작은 IT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본인도 뭐 이러고저러 코딩하다고 프로그램 하다 보니까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궁금한 거죠. 그래서 빅데이터 한번 해봐라. 하둡 이런 거. 그래서 하둡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하둡 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거든요.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지. 순서가 빅데이터라는 걸 먼저 확 들어가서 지금 이렇게 넓은 데를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빅데이터를 알기 전까지는 모르겠다. 재밌는지 없는지. 네. 그게 아니라 빅데이터를 하면 두 가지를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둘 중에 하나. 분석을 하든가 아니면 IT를 하든가. 그래서 만약에 빅데이터 관심이 있으시면 무슨 프로그램 랭귀지에서 한번 해보세요. 또는 뭐 분석을 한번 해보든가. 그래서 그게 재밌으면 가는 거고 아니면 마는 거고. 네. 분석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 대학생들이? 뭐 통계 같은 거 통계. 아니 통계. 뭐, 통계학과 가서 엑셀이. 한 과목은 들어야지. 통계 원론도 듣고 뭐 엑셀은 돌릴 줄 알아야 되고 또 R 같은 거나 이런 건 돌릴 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뭔가 이러면 되겠네. 학생들이 통계 쪽이나 네. 아니면 프로그램 쪽에 네. 코스를 하나 들어보는 거예요. 그렇지, 학원 다니듯이. 그렇지. 들어봤는데 재미가 없어. 때려치면 되는 거지. 그렇지. 이거는 여러분들의 그게 아니에요. 요새 그 일반인을 위한 그 코딩하는 그런 사이트 되게 많아요. 그렇죠. 요새 온라인으로도요. 무료 네, 사이트 되게 되게 많습니다. 많아요. 그거는 꼭 미국이 해보시는 되게 거 잘 돼- 추천하고요. 코드 좀 ORG 뭐 네, 맞습니다. 되게 잘 돼 네. 있어요. 제가 둘째 아들 얘기를 할게요. 둘째는 진짜 얘는 공부를 안 해. 네. 맨날 여러분들 마찬가지지만 게임만 해. 근데 얘가 게임 말고 잘하는 게 뭔가 했더니 뭐 소설도 쓰고 웹으로 약간의 이제 그 줄거리를 만드는 그런 스토리텔링. 기획 능력이 있는 네.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혹시 너 게임 기획 한번 안 해볼래? 아. 그게 뭐냐? 또 나도 잘 모르겠는데 내가 저 게임 쪽에 있는 저 전문가를 한번 모실 테니까 저녁 먹으면서 한번 얘기 좀 들어봐라. 네.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밥을 먹고 이제 걔 친구도 하나 데리고 왔더라고 또. 그래서 게임 얘기를 하는데 그때 몇 시간 동안 얘기를 하니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용어로 네네. 도저히. 근데 되게 열정적인 거야. 얘가. 그때 눈이 반짝거렸어. 그래서 얘가 이거다. 그래가지고 그 게임 교육원이라는 거를 갔어요. 네. 정규의 대학이 네네. 아니에요. 3년짜리 대학인데 근데 나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는 본인이 하고 싶은 거를 해야지. 그래서 나는 가라. 근데 이제 9월 달에 끝났어요. 왜냐면 그 수능을 안 봐도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 거야. 돈만 있으면. 그렇게까지는 얘기하지 않고 인터뷰도 하고 뭐 하긴 하더라고. 네. 그래서 뭐 거기 졸업생들은 뭐 하더라 했더니 뭐 이런 뭐 NC소프트하고 네, 뭐 네. 간대. 그래서 잘 됐다. 그거 해라. 그래서 지금 거기 들어갔어요. 야. 들어가가지고 1학년인데 엄청 바빠 요새.
뭐하니 재밌냐 했더니 자기가 게임 그 팀에 게임을 만든대 1학년 때부터. 네. 근데 거기 이제 리더라고. 그래 그러면 사람 관리를 잘해라. 뭐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게임을 지금 했는데 본인이 굉장히 해피해요. 아, 네. 내가 뭐라 그랬냐면 사람들은 대학교를 나와도 내가 전공을 평생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헤매고 있다. 그렇죠. 근데 너는 대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인생에 딱 길이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매진하니까 너 얼마나 행복하냐 했더니 본인이 이렇게 생각한대. 이제 여러분들한테 꼭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과정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본인이 좋아하는 거. 이게 앞으로 뭐 사회가 잘 돼가지고 빅데이터가 성공할 것 같아서 그래서 결정하지 마시고 내가 해보니까 내가 컴퓨터를 해보고 내가 게임을 해보고 뭘 해보니까 너무 좋더라 이게 재밌더라. 그래서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렇게 만약에 결정을 만약에 하고 싶으면 아까 얘기한 대로 뭐 게임을 해보든가 아니면 기획을 해보든가 아니면 뭐 그쵸. 이런 걸 먼저 해보세요. 뭔가를 해봐야겠네. 그렇죠. 그래서 내가 거기에 진짜 취미가 있는지 정말 이건 아닌 건지 그런 그때 판단을 그렇죠. 하시는 거죠. 자, 또 질문 있어요? 그 아까 장동민 부사장님께서 얘기 중에 잠깐 말씀하신 건데 그 스마트폰이 이제 크게 될 거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스마트워치나 구글 글래스 같은 네. 다른 하드웨어가 나오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객관적으로 봐도 스마트워치가 편리하잖아요. 네. 스마트폰보다는. 근데 그게 왜 활성화가 안 되는지. 제가 이거 스마트워치 차고 다니거든요. 내가 얼리 어댑터라 똑같은 생각을 내가 가졌어. 네. 작년에. 그래서 제일 먼저 샀어요. 왜냐면 나는 관심이 있고 그러면 무조건 사서 네. 해보고 이게 어떻다라고 이제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아니에요. 지금 스마트워치 시장이 엄청나게 지금 말하자면 부글부글 끓고 있는 그런 시장이고 전 세계적으로 한 30조 정도 네. 하는 그런 시장이라고 합니다. 이게 시장 크기가. 그리고 지금 애플뿐만 아니라 많은 시계의 그 스위스에 있는 시계 네. 업체들이 준비 중이에요. 네. 그래서 스마트워치 시장은 이제 처음 보니까 안 될 것 같이 보이지만 내가 해보니까 알겠어. 이 시장 엄청 커요. 그리고 네. 조금만 있으면은 여러분들 다 하나씩 차고 되니까요. 네. 그럼 스마트폰 시장은 스마트폰은요. 스마트워치랑 틀려서 이거는 스마트폰 하루 안 가지고 다닌 적이 있어 보세요? 거의 없으시죠? 없죠. 한번 없어봤어요 내가. 근데 이거는 못 사는 거야. 지갑을 놓고 온 적은 있어. 근데 지갑 없어도 살아. 스마트폰만 있으면. 그렇죠. 진짜요? 네, 네. 근데 앞으로는 이제 7월달에 그 핀테크하고 연결되지만 삼성페이 이래가지고 그렇죠. 이걸로 이제 바로 이제 크레딧 카드처럼 쓰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는 뭐가 필요 없냐면 이 크레딧 카드고 지갑이고 현금이고 다 필요 없는 거야. 스마트폰만 있으면 되고. 잊어먹고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 스마트폰이 앞으로 뭐 후벼지고 뭐 전부 다 집어넣고 적고 하는 다 이유가 뭐냐면 이 스마트폰이 점점 사람과 이렇게 친해지는 거예요. 친해질 뿐만 아니라 굉장히 엄청난 거기 인포메이션 저장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스마트워치랑 틀려서 나의 아바타예요. 나의 분신이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비즈니스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앱 얘기도 나왔지만은 앱이 앞으로는 어마어마한 지능을 가진 나를 이해하고 내 애인보다 나를 더 이해를 많이 하는 거야. 왜? 왜냐면 얘가 내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이 스마트폰이 창출하는 비즈니스나 그렇죠. 또 앞으로 만들어가는 세계는 지금 시작이다. 여러분들은 많이 생각하면 이거보다 더 뭘 어떻게 잘 만들 수 있고 이거 말고 또 무슨 서비스를 만들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그건 여러분 생각이고 앞으로는 무궁무진하게 그렇죠. 여기서 새로운 비즈니스가 나오고 정말 지금은 뭐 1년 후에 또 새로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비즈니스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네. 제일 관심 있는 게 이거예요. 내가 핀테크도 내 관심이 있는데 지금은 여러분 저기 돈이 있어야 PB, 프라이빗 뱅킹이라는 데 가잖아요. 프라이빗 뱅킹. 그래서 내가 어드바이스를 받잖아요. 근데 우리 같은 뭐 평범한 사람들은 그런 어드바이스를 못 받는 거야. 돈이 있어야 가는 거지.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런 어드바이스가 필요 없는 건 아니야. 그러면 누군가 그 아주 역량이 있는 우리 사장님처럼 역량이 있는 분이 나의 퍼스널 파이낸싱이라는 모든 걸 다 이해를 하면서
당신은 앞으로 뭐 하시려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런 네. 상품을 사셔야 되고 이걸 하셔야 되고 주식은 몇 프로 하셔야 되고 네네. 뭐 현금 얼마야 됩니다. 이런 엑스퍼트에 대한 어드바이스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게 스마트폰에서 가능할 거야. 누군가는 만들 거고 그럼요. 솔직히 네. 그런 거를 한번 나도 만드는 데 참여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 스마트폰 자체가 이 하드웨어 자체가 엄청나게 뭐 이렇게 뭐 좋아지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상이 다 기록이 되고 그 기록이 이제 뭔가 클라우드해서 네. 이게 다 저쪽에서 다 계산을 다 할 거 아닙니까? 모아지니까 앞으로 여기서도 계산해요. 여기서도 계산되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점점 좀 지능화되는 거죠. 네. 저기 혹시 엑스 마키나는 영화 봤어요? 그 영화는 여자가 로봇이야. 근데 여자가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인데 너무 이쁘게 생겼죠. 당연히 이쁘게 만들겠죠. 네네. 근데 주인공 남자하고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런 지식을 다 데이터베이스화 시켜서 내가 이 페이셜 그 익스프레션 얼굴에 네. 뭔가 이렇게 느낌이 들면 얘가 네. 그거를 인지를 해서 아 남자의 표정을 보고서 표정을 보고 그 물학이든 무슨 뭐 여기 사람이 만든 모든 저작물에서 남자가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는지를 검색을 해서 네. 그 얘기를 나한테 해주는 거야. 아 네. 그러니까 마치 내가 굉장히 인텔리전트한 여성하고 굉장히 그 인텔리전트한 토크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이렇게 이제 가요. 네. 근데 물론 영화가 이제 흘러가면서 그럼 그 여자는 한 번도 바가지를 안 긁는 거예요? 절대 안 짜증도 긁죠. 안 내고 아, 그렇죠. 너무 절대 안 좋겠다. 그럼요. 여자 사귈 때 짜증 내고 뭐 그렇게 되게 절대 그건 싫거든요. 이제 짜증이 안 내는 거지. 굉장히 그때마다 힘들면 막 이렇게 네. 붙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AI가 주는 아티피셜 인텔리전스가 주는 그런 미래여서 제가 볼 때는 이거를 지금 사람들은 그런 거는 너무 징그러 또는 뭐 쟤네가 우리를 뭐 영화처럼 뭐 네. 우리를 인간 세상을 뭐 잡아먹을 수도 있어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지만 앞으로 10년 후에는 그런 게 굉장히 보편화된다는 거죠. 그리고 기계하고 얘기한다는 게 전혀 그렇죠. 거리낌이 없고 뭐 이런 세상이 된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건가? 어떤 비즈니스를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재밌어지잖아요. 네. 뭔가 말씀 들어보니까 기계하고 뭔가 좀 친해져야 되겠네요. 당연히 그렇죠. 네. 사실은 우리 어릴 때보다 지금 애들은 훨씬 더 친하잖아요. 앞으로는 더 그렇겠지. 네. 자 이제 질문 있어요? 질문? IoT에 대해서 오케이. 네, 오케이. 제가 3, 4, 5 사치를 공부하면서 IoT를 배웠는데 제가 쉽게 이해하기로는 이제 예를 들면 운전하고 가다가 집에 오기 한 20분 전에 뭐 에어컨이 열으면 자동으로 작동된다든지 이렇게 제가 쉽게 이해를 했는데 네. 되게 근데 현실에서 뭐 아직 상용화 안 돼 있잖아요. 근데 언제쯤 이제 국민 대다수가 사용할 정도로 상용화될 수 있을지. 대답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새 트렌드가 어떤 기업이 제공해주는 그런 트렌드가 있는가 하면 이제 못 참고 하는 사람들은 메이커라고 자기가 해버려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자기가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기술적으로는 그게 다 지금도 가능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내 폰에 내 일정이 다 있거든요. 그럼 내가 집에 몇 시에 갈 줄 알아. 물론 혼자 산다고 가정할 때. 그러면 집에 온도가 더우면 얘가 온도세에서 달아놓으면 더운데 얘가 온다. 그러면 틀 수가 있고 틀려면 거기다 뭔가 장치를 달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삼성에서 혹은 우리가 사오는 그 난방기나 이런 거는 그런 장치가 안 붙어 있어. 하지만 거기다가 이렇게 붙일 수가 있어. 인위적으로 이렇게 좀 하면. 만약에 누군가 뭐 남자친구가 기술자인데 그런 걸 좋아한다 그러면 해줄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렇게 해서 풀어가는 사람들이 이미 있고요. 그다음에 아마도 메이커 그래갖고 좀 그런 움직임도 있을 거고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빌려면 그럼 애프터마켓이라 그래요. 제품이 나온 다음에 막 개별적으로 막 하는 게 애프터마켓이고 애프터마켓이 활성화되면은 나중에 비포마켓이라고 아예 제품이 이렇게 가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이클이 오는데 그게 1년일까 2년일까는 조금 예측은 좀 어렵겠으나 아까 뭐 대충 제가 볼 때 아마 3년 내에 참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술은 다 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그 기술에 대해서 사람들이 돈을 낼까 말까는 우리들이 모여서 얘기하는 거랑 실제 시장에서 반응은 다르거든요. 근데 큰 기업들은 이게 일정 부분 돼야만 움직이다 보니까 못 움직이고 그 틈을 자발적으로 하거나 작은 회사들이 막 움직인다. 이렇게 보면 답일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한 가지만 네네. 지금 금방 네네. 얘기를 드리자면 기술이 보편화되면요 내가 할 게 없어요. 그렇죠. 아무도 잘 안 할 때 내가 거기 안에 뛰어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거는 미국에도 지금 구글이 산 그 네스트라는 게 있는데 똑같이 든 거거든요. $35억 이수했어요.
35억 달러면 얼마? 3.5 3조 원. 그래서 남들보다 한 걸음은 앞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기다리지 마시고 가세요. 저도 이 대목에 정말 곱하기 2 하고 싶은 게 꼭 던져야 돼. 남들이 다 아는 거에 들어가게 되면은 사실은 그냥 저게 안 되고요. 그렇죠. 정말 나보다 먼저 여기 먼저 움직이신 사례들이 계시잖아요. 그게 정말 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옛날에 20세기에는 남들이 하는 것에 편승하는 게 그게 스마트한 방법이었어요. 왜냐면 네, 사회가 변화가 없으니까. 그다음 아까 말씀 평균 연령도 뭐 60세 이렇게 일찍 죽으니까 어차피 일찍 죽는데 인생 후반전 생활 필요가 없잖아요. 죽을 건데. 그러니까 남이 하는 대로 하는 게 20세기에는 굉장히 스마트한 방법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제 21세기는 뭐 수명도 높아지고 사회가 엄청 변하기 때문에 남들이 하는 분야를 하게 되면 그건 결국 기계가 나중에 다 그걸 정형화 시켜버리든지 기계가 다 자동화 시켜버리든지 아니면 엄청나게 후진국 사람들이 이제 통신이 4G가 아니라 이제 10년 뒤면 여러분 다 10G, 10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도 지금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한국에 와서 원격으로. 그렇게 하면 훨씬 임금이 쌀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이미 남들도 다 할 수 있는 거야. 정형화돼 있어. 그걸 누가 안 하겠어요. 기계나 아니면 후진국 사람이 다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했을 때 그게 자리가 있겠어요? 없어지지. 그러니까 뭔가가 이제는 그것이 무엇이 됐건 간에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거 뭔가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그거는 뭔가 기회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좋아하는 거가 한 번에 차지는 않고요. 이것저것 이렇게 소위 막 들이대다 보면은 아 이게 좀 있구나 이렇게 찾아가는 과정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 번에 끝난다 이건 아니다. 보세요. 지금 여기 장동현 부장님 같은 경우에 그 서울대를 나오신 분이에요. 서울대 나오신 분인데 자녀는 뭐예요? 아까 그냥 막 보냈잖아 지금. 왜 그러겠냐고요. 이분이 자녀하고 사이가 나빠서 그렇겠냐고요. 아니면 돈이 없어서 등록금이 없어서 아니잖아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자기 자식인데 그것도 가장 소중하게 자기 자식인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왜 그럴까? 그런 것들을 세상은 도대체 어떻게 변하길래 왜 그럴까? 그러니까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세 분이 만약에 지금 이제 다시 이 친구들처럼 20대 대학교 뭐 4학년 뭐 3학년이 된다면 이 4학년이야 지금 대학교 4학년 지금 뭐 하시겠어요 이제 각자 이제 상상을 해보세요. 4학년이 된다 지금 4학년이야 지금 대학교 4학년 지금. 저는 컴퓨터 할 거예요. 네? 다시 태어나도 컴퓨터를 할 거예요. 왜냐면 저는 이제 제 아들도 그랬지만 철학을 좋아해요. 근데 컴퓨터가 이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거의 그 철학적인 체계처럼 굉장히 정교합니다. 엄청나게 거대해요. 그거를 이해를 했을 때 느끼는 그런 쾌감이라는 게 좀 대단한 거죠. 사실은 그 사람은 행복하기 위해서 살잖아요. 그러면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게 뭘까? 거기에 뭐 돈도 있을 거고 뭐 멋진 남자도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뭐 이런 게 필요한데 굉장히 필요한 게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직업이에요. 그거는 제가 평생 느낀 거예요. 난 아직도 이 컴퓨터 분야에서 질리지가 않아. 계속 새로운 게 나오니까. 그래서 저는 돈을 많이 뭐 벌지는 못했으나 행복하긴 해요. 아직도 재밌어. 알겠습니다. 저는 일반적인 대학교를 나오지 않고 좀 특수대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뭐 공감대에 대한 부분의 내용을 설명드리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대신 다른 제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생각했었던 다른 내용을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보면은 취업을 위해서 스펙을 쌓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은 다들 원하는 이상향이 있는데, 중요한 건 그분들이 모르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인간은 누구나 컴플렉스가 있고 자기만의 징크스가 있는데, 뭐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한 부분은 있지만 내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결국에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못하는 거,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거 과감하게 놓고 차라리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게 분명히 빛이 납니다. 그러니까 뭐 대학교 4학년으로 돌아가서 제가 다시 하는 건 아니지만 여기 오신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각각 다 장점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 강점만을 분명히 부각시켜도 저 이상 또 더 훨씬 더 훌륭한 그런 분들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네.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네. 장 대표님의 컴플렉스는 뭐예요? 저요? 아주 굉장히 많죠. 하나만. 좀 재미없는 거. 네, 좀 재미없고 뭐 교과서적이라는 얘기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인정하고 그냥 가는 거죠. 아, 네. 컴플렉스 아닌데도. 그러니까 컴플렉스 아니거든요. 아닙니다. 범생이자 몸생이잖아. 좋은 거 아니야. 네. 자, 네, 수민님. 사실 저도 컴퓨터를 할 것 같은데 저는 컴퓨터 이미 했기 때문에 좀 반대 얘기를 드리면 그러니까 저는 워낙 그 컴퓨터 기술 체계에 관심이 가서 그런지 좀 인간적인 거, 인간에 대한 이해가 되게 부족했었어요. 근데 그게 지나고 나서 다행히 이제 뒤늦게나마 이해해서 다행인데 지금 거꾸로 그러니까 지금 좀 그러니까 이제 아마 상황 되면은 거꾸로 그러니까 이미 다 정답을 안 상태에서 취직하려고 애쓰지 않고 일단 세계 여행을 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인간이 뭔지를 깨닫고 난 다음에 가능하다면 그리고 나서 몇 명의 정말 그 친구들하고 창업을 할 것 같아요. 스타트업. 왜냐하면 스타트업이라는 게 정말 재밌어요. 친구들이랑 하면. 그리고 그 뭐랄까요? 돈 벌기보다는 문제. 어떤 문제를 찾아갖고 그 문제를 푸는 거에 그 기술적인 거를 동원하고 거기 아까 말한 그런 어떤 사람에 대한 이해 이런 걸 좀 해보고 싶어요. 네. 답을 안 다음에 얘기지만. 자, 여러분 오늘 뭐 그냥 이분들이 여러분들한테 어떤 정답을 뭐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의 나름대로 경험에 우러난 관점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자가 이제 오늘 그 느낀 것을 여러분들이 현실에서 그 느끼지만 말고 그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당장 뭐 내일부터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실천하면 어떨까.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작은 거라도 한번 오늘 느낀 것을 한번 실천해 보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다 보면 아까 뭐 장무사님 말씀한 것처럼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알게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뭔가 선택을 해도 훨씬 좋을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진로 멘토링 TV에서 마치는 거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